축진먹님이 하셨던 컨텐츠긴 합니다만 같은 칼럼을 보고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155등부터 다 볼 예정이고 그분의 의견도 좋지만 제 의견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원래부터 이거 할 생각이었는데 먼저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잘하셔가지고 찍먹님 거 보고 싶으시면 가서 보시면 되고 제 거는 따로 할 텐데 전에 그걸 한번 했었거든요. 이번 시즌 6월 초반쯤에 어떤 매물들이 다 있는지를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의 완결 형태로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왔고 155등 우리 치어리더 마커스 베티넬리 첼시에서 맨시티 사실상 치어리더라고 칭한 것처럼 그냥 라커룸 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죠. 4순위 키퍼가 될 예정이고 돈나루마, 트래퍼드 그 다음에가 오르테가 그리고 베티넬리일 텐데 사실 뭐 1군에서 뛸 경기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마크 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덜랜드가 애초에 브로비 영입을 염두에 뒀었기 때문에 첼시한테 보내는 게 너무 수월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난 이거 첼시 팬들이 별로 막 미안할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선덜랜드 입장에서도 기후 외 다른 옵션을 고려하고 있던 상태였고 임대료 아까울 수도 있고 솔직히 브로비 있을 건데 얘를 왜 써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선덜랜드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기후 리턴이 서로한테 윈윈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잭슨 건처럼 감정이입해가지고 미안할 건 절대 아니고 어쨌든 기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쿼드 뎁스 쪽에서 스트라이커 쪽에서 첼시 쪽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급하게 다시 소환된 케이스인데 서로한테 윈윈이 된 느낌이고 아라만드 보로야 첼시 투 벌리 이건 기적적인 판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왜냐 얘 하는 꼬라지 보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 신서유기에서 여러분 그 게임할 때 꽃갈콘을 쓰는 게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국내로 갔을 때였나 여행을 신서유기 시즌 몇이었지? 7이었나 8이었나? 어쨌든 그때 그 꽃갈콘 써가지고 이 조그만한 구멍을 보면서 축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송민호 님이 되게 웃겼던 장면이 있는데 그 시야가 브로야예요. 과장을 좀 보태서 말한 거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진짜 좌우 쪽의 상황을 체크하지 못하는 애고 진짜 이 바닥만 보는 것 때문에 헤드업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첼시 팬들한테 많이 까이긴 했는데 이 헤드업이 안 돼가지고 장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냐 이것도 아니고 진짜 단점밖에 안 드러나던 애였고 심지어 부상 관리도 못해가지고 에버튼 넘어갔을 때 초반에 어땠냐면 24년도에 원래 3천만 파운드의 이적 옵션이 걸린 채로 메디컬을 보고 있었어. 근데 그 상황에서 부상이 터졌나? 그래갖고 다시 재업상이 들어가요. 임대료 포함해서 3천만 파운드의 뭐 이적 옵션이 있고 주급 부담 어느 정도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거기서 첼시가 오케이 알겠어 얘 부상당했지 너네가 이거 임대 쓸 때 문제가 생기겠네 라고 해가지고 3천만 파운드 이거 이적 옵션만 딱 유지시키고 임대료랑 주급 부담 같은 거 거의 없애는 식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역시나 배투가 더 잘하기도 하고 얘는 개똥을 싸고 그리고 또 뭐 출전 시간을 또 못 가져갔기 때문에 못 팔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1,000만 파운드의 손해를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얘가 지난 시즌에 한 꼬라지를 생각하면 1,000만 파운드만 날아간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2,000만 파운드도 전 그래서 기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견해를 통해서 저는 이 판매가 가히 기적적인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잘 팔았습니다. 이번에 벌리가 첼시 쪽 유망주를 3명이나 사갔죠. 우고추쿠랑 브로야랑 그리고 험프리스였나? 잘 쓰시길 바랄게요. 톰킹 넘어갈게요. 모릅니다. 차우나? 얘도 몰라요. 넘어갈게요. 이번에 벌리 많이 사왔네. 우드만? 이번에 리버풀이 홈그라운 채우는 식으로 영입한 케이스죠. 사실 뭐 딱히 뭐 무의미하고 그냥 리버풀이 홈그라운 슬롯을 채우는 데 썼다 이 정도가 끝. 넘어갈게요. 모르는 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넘어가고요. 보르나우 넘어가고 산초 얘도 진짜 대단한 게 본인의 그 스탠스를 안 죽였다가 결국에는 단순 임대만 나가게 된 케이스가 됐는데 선수 본인이 원했던 게 단순 임대였다면 뭐 그럼 선수는 본인이 원하는 실적을 따낸 거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메뉴 팬들 입장에서 진짜 대가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이 됐죠. 원래는 뭐 로마나 도르트문트 뭐 유벤투스 이쪽으로 아니면 나폴리 이쪽으로 팔려고 했는데 못 팔았습니다. 왜? 산초가 급여를 가져가려고 해서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 팔았는데 유벤투스는 급여를 맞춰준다고 했지만 급여를 맞춰주는 대신에 이적료를 적게 지불하려고 했어가지고 딜이 잘 안 굴러갔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거절했고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이제 구단이 거절을 했죠. 이거 가성비 따지다 보니까 얘 데려가는 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해가지고 켈 단장이 실제로 이 영입을 무산시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케이스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적을 못 갔는데 마지막에 아스톤빌라 쪽으로 원래 완전 이적을 알아보고 있었대요. 메뉴 쪽에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랑 트레이드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산초가 거절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에 덩달아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영입권도 좀 날아간 것 같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주급 80%를 아스톤빌라가 지급하는 형태로 산초를 임대하는데 성공했는데 이게 사실 산초급을 이 선으로 보강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딜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메뉴한테도 그렇고 아스톤빌라한테도 그렇고 메뉴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라도 하자 이 느낌이지 솔직히 그동안 나왔던 구상
산초를 완전히적 보내는 그 구상들, 이거에 비해서는 안 좋은 건은 맞아가지고 솔직히 좋은 건이라고 저는 평가는 못할 것 같고, 그냥 마지막 최후의 카드였던 거, 이런 거 같고, 아스톤빌라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건 모르겠는 게, 제이크 램지가 나가고 나서 산초? 그렇게 좋은 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조금 아쉽긴 해요. 어쨌든 간에 그나마 메뉴도 그렇고 아스톤빌라도 그렇고 서로가 질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쓴 거고, 이거를 성사 못 시켰으면 더 끔찍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아마 146등의 랭크가 된 게 아닌가. 트레버스, 얘 지난 시즌 때 본모스에서 개 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케파가 주전으로 나오긴 했는데 케파가 못 나오는 경기에서 트레버스가 되게 잘했습니다. 제 기억상. 서브 키퍼로 되게 훌륭했고요. 그래서 본모스에서 에버튼으로 간 거, 와 이거 픽포드 대체자, 픽포드 서브로 충분히 좋게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영입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픽포드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웬만해서 안 바뀌겠죠? 그냥 서브 키퍼로 봤을 땐 좋은 영입. 제임스 저스틴. 얘 1000만 파운드 이적했구나. 얘가 레스터에서 나갔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애들이 나가가지고 레스터가 재정난 쪽에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 누구야 그 엘카너스를 안 팔아도 된다라는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근데 엘카노스가 결국 태업을 조져버리면서 나가버렸죠. 어쨌든 레스터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래인 게, 저스틴이 제가 알기로는 그 레스터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스날전에 넣었던 원더골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건 사실 그냥 뽀록성에 가까운 거고, 스쿼드 뎁스로 봤을 때는 진짜 쓰레기에 가까웠다고 전 알고 있는데, 이 선수를 리즈에 넘긴 거 잘한 거라고 봅니다. 타카이 코타, 이거는 그냥 아시아 마케팅 아닙니까? 좀 공격적인 말인가?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렇게 치부하는 게 맞긴 하죠. 왜냐면 얘가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건 아니긴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 카드를 500만 파운드에 확보한 건 저 좋다고 보긴 합니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냉정한 평가라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아시아 마케팅 카드로 보일 수 있다고 봐. 양민혁도 똑같아요. 이거를 홀리오. 이거 좀 놀랍긴 했는데, 이적 시장 막판을 뒤흔든 건이죠. 이고르 훌리오가 왜 막판을 뒤흔들었냐, 정말 중요한 건인데, 이게 누구랑 엮여있냐? 게히입니다. 게히. 마크 게히가 이고르가 팰리스로 가냐 웨스트햄으로 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적 여부가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팰리스로 와야 마크 게이가 나갈 수 있는 형태였는데, 처음에는 이고르가 난 너무 놀랐던 게, 찰리 더 파커라는 기자가 있어요. 얘가 브라이튼 내부 기자고 1티어라고 하는데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딱히 언급이 별로 안 되는 기자였더라고. 그래서 좀 불신을 가졌지만 알고 보니까 진짜 브라이튼 내부 기자가 맞았고, 그 사람이 보도하기로는 갑자기 이고르 브라이튼 쪽에서 팰리스랑 임대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거는, 브라이튼하고 팰리스는 라이벌이거든요. 팰리스가 난처해진 상황을 돕기 위해서 브라이튼이 흔쾌히 임대를 허용해준다? 이게 첫 번째로 너무 놀라웠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목벨도 이걸 보도하면서 맞구나 라는 게 더블 체크가 됐고, 그래서 이게 서로 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고르 훌리오가 너무 신기했던 거는, 또 나 출전 시간 못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팰리스 안 갈래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햄으로 가대? 아니 근데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팰리스로 안 가는 게 오히려 라이벌리를 의식해서 안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게이가 빠진 팰리스 센터백 뎁스에서 본인이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이 컨퍼런스 리그 출전 가능성까지 싹 다 갖다 버리고 웨스트햄까지 간다고?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좀 되게 여러모로 미스테리한 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니 웨스트햄에서 뛰든 팰리스에서 뛰든 좀 더 좋은 감독인 건 팰리스가 맞고, 그리고 더 좋은 대회도 팰리스가 맞는데 왜 웨스트햄으로 갔지? 얘가 간다고 해서 뭐 글라스너가 안 쓴다고? 그렇다고 하기에는 팰리스 쪽에 센터백이 별로 없을 텐데, 게이가 나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팰리스의 제안을 거부한 거는 지금 언론들에서 나온 거는 출전 시간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참 많이 미스테리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고르의 결정 번복 때문에 게이가 팰리스에 1년 더 잔류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또 돼버렸죠. 게이는 이고르를 원망하고 있다. 약간은. 물론 게이가 가장 원망해야 될 대상은 아마 글라스너가 되겠죠. 그리고 구단주도 그렇고. 보르나 소사, 아약스에서 팰리스로 갔다고 하고요. 200만 파운드. 누군지 잘 모릅니다. 넘어갈게요. 자, 르콩트 넘어가고요. 비조 얘 키퍼 아니었나? 얘 개 못하던데? 얘가 이번에 아스톤빌라로 넘어왔는데 팰리스랑 한 경기에서 비조가 개똥 쌌거든요. 그 경기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할 텐데, 마테타였나? 그 누군가를 실수로 건든 그 장면이 있었어요. 저거 보고, 야 지금 쟤를 선발로 쓰는 거 진짜 아닌 것 같다. 아니 이거 에밀리아노 빨리 복귀해야겠는데,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물론 에밀리아노를 못 쓰긴 했을 거임. 다이렉트 레드여가지고 3경기까지 결장 뭐 이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못 쓰긴 했을 텐데, 와 진짜 얘 때문에라도 에밀리아노가 나가면 안 됐겠다, 이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진짜 끔찍했음. 괜찮은 건 알겠는데 내가 봤던 경기에서는 끔찍했어요. 잘했긴 했겠지. 뭐 브레스트라는 클럽이 리그강에서 돌풍으로 있었고, 그 가운데서 주전 키퍼였다라는 건 좋은 정보, 좋은 실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야 너무 끔찍한데, 이 생각이 들었어. 근데 뉴캐슬전 잘하더라고요. 그건 맞아. 티앙제브. 벌리 갔구나 얘. 은바페였나요? 그 사나이를 막았던 티앙제브. 벌리로 가고요. 토디보 웨스트햄으로 이적. 이게 1년 임대 후 영입이라서 이번에 처리가 됐구나. 얘는 진짜 3백 말고는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웨스트햄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안 맡기고
이사회들한테 많이 맡긴다고 하던데 이사회 쪽에서 내린 독단적인 결정으로 나온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결정들의 퀄리티가 아쉬운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성적이 받고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웨스트햄 공식 서포터즈였나? 그 잉글랜드 쪽에 또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 대표단들끼리 뭉쳐서 성명 하나 낸 걸로 알아. 그 설리번 쪽에다가 설리번이 이제 웨스트햄 구단주인데 거기다 내가지고 야 우리 이제 좀 건전한 소비 좀 하자, 전문가들한테 맡겨, 왜 니네가 다 결정해, 이런 식으로 이사회 위주로 굴러가는 그 구조에 관해서 웨스트햄의 이 행정구조에 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그 성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를 대표하는 건 중 하나가 토디보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얘 말고 짚어야 될 건 많긴 해. 얘보다 심각한 건 있어요. 누구야? 제어프가 제일 심각합니다. 토디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가 제일 심각하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감독 선정이라든가 루카슨 메차 볼프스부르크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로 FA로 갔고요. 얘 맨체스터 시티 아카데미 출신. 맞네, 그죠? 얘가 넘어갔구나. FA로 이번에 넘어갈게요. 플레밍 넘어가고요. 할버트 루인 에버튼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 이번 시즌에 FA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팀들한테 수요가 없었던 이유, 얘 부상 경력이 진짜 개또라이긴 하죠. 사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검증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인기가 없는 것은 진짜 놀라울 지경인데, 사실 그 이유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부상이 제일 클 거라서. 본인 눈도 높고, 그래서 아마 본인의 눈이 높은 거를 그나마 충족시켜줄 수 있는 리즈로 간 게 아닌가. 왜냐면 리즈 가면 지가 왕일 거 아니야. 서로한테 꽤나 윈윈이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리즈 입장에서 고연봉을 분명 지불을 해야 되긴 할 거기 때문에 꽤나 리스크가 꽤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승격팀 다운 파격적인 영입의 행보 중 하나로 칼버트 루인 괜찮다고 보긴 합니다. 충분히 리즈 입장에서 할만한 도박이라고 봐. 칼버트 루인급의 퀄리티를 지닌 공격수를 사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망가진 애를 사와야 돼요. 냉정하게. 덜 망가진 애를 지금 시장에서 리즈가 노리기에는 이번 시즌에 스트라이커를 노리는 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신 어쩔 수 없다, 이 병신이라도 사야지, 이렇게 가야 돼. 정말 그게 리즈가 할 수 있는 냉정한 선택지긴 해요. 다리오 예수구 스포르팅에서 첼시로 이적. 솔직히 그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여론 너무 좋죠.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 라스팔마스에서의 실적도 꽤나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나는 이 선수가 첼시에서 꽤나 좋게 활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비아가 계속 다치게 된다면은 산투스가 또 지금 마침 전술적인 옵션이 좀 애매하거든요. 산투스보다 이수구가 더 적응이 잘 된 거 맞는 것 같고, 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수구의 실적이 산투스보다 더 좋은 실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수구는 결국에 4대 리그였으니까. 거기 더불어서 라비아까지 많이 다친다고 한다. 그럼 얘가 정말 장기적으로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르트랑 트라오레. 얘 첼시 뉴스 출신이죠?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얘. 사실 얘를 생각한다면요, 나는 첼강탑밖에 생각 안 나요. 첼강탑 다들 안 좋아하시는 말이겠지만 그때 얘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얘랑 그때 많이 봤던 게 케네디랑, 그 다음에 그 커트주마가 마침 그때 활약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수비형 미드필더의 조노비 미켈이 유독 그 시즌에 막 출전 시간 많고 막 그랬던 기억 중 하나야. 그거 말고 솔직히 얘에 대한 기억 별로 없어요. 얘가 이번에 선덜랜드로 가는구나. 돌아오네요. 파쿤도 부어나노 때. 이거는 뭐 첼시 다루면서 말하긴 했지만 정말 탁월한 임대권이죠. 왜냐면은 이건 브라이튼 쪽에서 빡칠 수밖에 없는 게 임대료가 200만 파운드고요. 그리고 얘 주급 전액 지불 하면서, 야 그러면 첼시가 돈 많이 내는 거 아님?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주급이 25,000 파운드야. 진짜 개 낮은 거거든요. 보통 5만 파운드쯤으로 시작하게 되는 게 1군 뎁스의 정석인데, 평균치인데 25,000 파운드면 진짜 낮은 거야. 그러면 임대료 1년 임대료 200만 파운드에다가 25,000 파운드? 뭐야 이게? 이 소리가 나오고요. 브라이튼 입장에서 부어나노 때가 정말 쓸데없는 뎁스였다? 이러면 보내도 돼, 이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아니야. 얘네 분명히 패드로 나가고 나서 얘가 좀 더 입지가 중요해졌을 거예요. 부어나노 때가 선발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키워볼만 했단 말이지. 임대를 보낸다는 것도 좋아, 알겠어. 근데 결국에 지금 빅클럽 첼시로 가잖아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출전 시간 먹지도 못할 텐데 이걸 왜 보냄? 이런 식으로 브라이튼 쪽 버블, 그러니까 브라이튼 쪽의 그 커뮤니티라고 하죠. 약간 첼시의 빈스 같은 그런 사이트, 그러니까 팬들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그런 아마추어 사람들이 적는 페이지, 아니면은 앤디 네일러라 그래서 브라이튼의 전문 기자, 그 사람들도 이제 막 비판을 하고, 비판할 만 건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브라이튼 허브 앨비언이 취할 수 있는 수 중에서 별로 안 좋은 임대 선택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가성비 면에서도 그렇고, 선수한테 대체 무슨 이런 경험치를 준다고. 그냥 부어나왔을 때 결과적으로 정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올모 당했잖아요. 챔피언스리그 명단 등록에서 누락됐다고. 그럼 얘가 첼시로 가는 메리트가 뭐야? 뭐 챔스에 등록됐다고 쳐. 그럼 챔피언스리그 향기라도 맡으면서 챔스 냄새 브라이튼에서 절대로 맡지 못할 냄새 이러면서 뭐 경험이라도 쌓겠는데, 그게 아니라 챔스 명단에서 지금 누락됐고, 경험치 쌓는 무대도 어차피 다른 팀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그냥 프리미어리그가 된 건데, 그러니까 브라이튼 입장에서 꼭지 도는 거야. 첼시 입장에서 개꿀이고. 왜냐면 얘가 그래도 소년 가정이었기 때문에 레스터에서.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보낸지 모르겠어요. 첼시 팬 입장에서는 개꿀이긴 해. 감사합니다. 네. 알렉산드로 진첸코 아스날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을 했고 1년 계약이 됐네요. 하비갈란 영입이 이적 시장 막판에 원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부터
노팅엄이 데려오려고 했음. 레프트 풀백. 근데 걔가 9초 차이로 서류 늦어가지고 못했대요. 딜시트가 제출이 안 됐대.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노팅엄이 일단 양다리를 걸치면서 진첸코랑 거래를 해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된 겁니다. 아마 전술적으로도 진첸코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데려오긴 해야 돼가지고 한 건데 이게 정말 서류가 얼마나 제출이 중요한지 딱 알 수가 있는 게 진짜 이 9초 차이 때문에 매물이 확 바뀌어버렸잖아. 이런 게 사실 역사적으로도 뭐 우발적인 실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우유를 방치했을 때 나온 게 치즈고 포도를 방치했을 때 나온 게 와인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실수가 작품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어. 역사적인 그 큰 스노우볼을 굴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진첸코가 뭐 치즈나 와인이 될 거냐 아니면 상한 냄새 비린내 존나 나는 우유가 될 거냐 이건 모르는 거지. 그냥 지켜봐야 아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냥 썩어 빠지는 우유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어쨌든 네, 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이게 치즈나 와인이 될 가능성보다는 똥꼬른내 졸라 나는 우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수아 그거 누구세요? 넘어가고. 마커스 에드워즈 스포르팅 CP에서 벌리를 얘 토트넘 로컬보이 아닙니까? 아 맞네. 이게 팀그로운 되지 않아요? 토트넘 쪽에서?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벌리로 이적했구나. 얘가 레프트 윙포워드로 알고 있는데 벌리 쪽에서 또 윙포워드 보강을 했고요. 이번에 벌리가 데려온 네임 셋만 보더라도 지금 한 7명 8명 되는 것 같은데 벌리가 진짜 짜잘짜잘하게 돈 진짜 많이 쓰긴 했네. 거의 한 1억 파운드 넘게 쓴 것 같은데 또 데려왔고 노아 오카포르 밀란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 와 1800만 파운드. 얘 진짜 개망한 걸로 유명하지 않나요? 얘가 체력 그걸 못할걸? 체력 분배를 못할걸요? 그러니까 경기를 90분 동안 뛸 때 막 70분 이상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헉헉대가지고 못 뛰어. 그런 게 되게 많다더라고요. 우리가 주앙 펠리스한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잘하는 선수지만 에키티케한테도 보여지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오카포르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고 게다가 오카포 같은 경우에는 은쿤쿠처럼 되게 포지션을 여러 개 뛸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오카포에 관한 밀란 팬들의 평가를 봤을 때는 그렇게 그냥 다 잘한다? 이건 아니고 할 줄 아는 게 많고 오히려 정체성이 모호한 쪽이 맞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이런 선수가 리즈로 갔다고 하고요. 브로비 이게 아까 말했던 기우를 썬더랜드가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1700만 파운드에 넘어왔고 뭐 솔직히 막 아약스에서 그렇게 기록이 좋진 않았어가지고 막 엄청 기대할 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약스가 또 상황이 안 좋았다 보니까 브로비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좋아진 걸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 2%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 브로비를 많이 팔로우 해본 것도 아니라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그렇고 잭슨 차추아는 누구야? 아 얘가 넬슨 세메도의 대체자구나. 오 이번에 울버햄튼도 보강을 하긴 했네요. 진짜 네임밸류 낮은 애들만 데려왔나? 그리고 123등의 바이르미넨 테리스입니다. 토트넘 하스파 3890만 파운드 계약기간 6년. 야 빅사이닝인데 123등에 랭크될 정도면은 진짜 별로 안 좋은 영입이라고 평가한다는 건데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 영입된 프랑스 공격수 이적 당시 합의된 이적료는 4760만 파운드였지만 몇 달간의 기대를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한 후 협상을 통해 삭감되었습니다. 엄청난 잠재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 그리고 4월에 20살이 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잠재력만이 전부입니다. 야 막절이 킥이네. 근데 이거는 토트넘 팬들도 다 인정하긴 하겠죠. 지금 뭐 좋게 볼 수 있는 건은 아니니까 이 영입이 냉정하게. 진짜 이걸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뭐 조항이 따로 있었나? 뭐 계약서가 나중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유출된다면 보고 싶긴 해요. 이 강제성이 있었던 영입이냐? 텔 영입 결정에 관해서 주체는 누구한테 있었냐? 이게 토트넘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야 됐던 거냐? 아니면 정말 토트넘이 이 선수를 좋게 봐서 이렇게 질렀던 거냐? 이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일단 뭐 브로야도 아까 보니까 위에 140등, 130등 이쯤에 랭크했잖아요. 그 건도 그만큼 진짜 소비가 별로라는 왜 썼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정도로 순위가 낮은 건데 텔도 마찬가지로 왜 썼는지 모르겠으니까 123등의 랭크가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529나래야? 이름 뭐야 이거? 요나쿠시 아사레 바이에른 뮌헨에서 풀럼으로 갔고요. 18세 190cm 이게 골 넣지 않았나? 얘 한번 봤던 것 같은데 그 가마차기 미친 골 하나 넣었던 걔 맞지 않아요? 얘 맞을 텐데. 지르크지 닮은 애가 아마 얘일 텐데 맞죠? 나 봤던 것 같아. 칼이랑 그때 얘가 골 넣었었어. 그게 무슨 경기인지 기억 안 나거든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토트넘전이다. 토트넘전에서 넣지 않았어요 골? 뭐 걔 맞는 것 같은데 얘가 1년 임대를 풀럼으로 가네요. 멀린 롤 모르고요. 아딩그라 나 이거 되게 충격받았는데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에 보드진들이 판매할 때 좀 정신이 이상한가?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나 이거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썬더랜드 입장에서 이게 안 좋은 소비로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나는 브라이튼이 좀 이상하게 팔았다 생각하거든요. 2천만 파운드? 너무 싸지 않나 솔직히? 뭐 공격 포인트 생산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02년생 윙어가 지금 시장에서 좀 낮게 평가될 이유가 없는데 2천만 파운드면 좀 낮게 평가됐다 생각하거든요. 좀 신기했어. 물론 내가 잘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난 시즌에 실적이 안 좋았던 윙어를 승격팀이 사오다 보니까 안 좋게 평가한 것 같아.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120등이면 좋은 소비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평가하기로는 이 칼럼을 쓴 사람이. 근데 나는 120등까지는 아니고 난 썬더랜드 입장에서 잘 데렸다고 보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지난 시즌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23살의 윙포워드를 2천만 파운드에 확보한다? 이건 좋다고 보여지긴 해요. 어쨌든 왜 이렇게 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험프리스 아까 말했던 첼시에서 벌리 이적 이거 진짜 호구들인 게 험프리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가격 절대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긴 하지만 못한 선수도 아니고 잘한 선수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브 리그에서도 난 평범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얘가 1470만 파운드가 나온다고? 와우. 이게 팔리네 이 정도의 가격에. 벌리가 이번 시즌에 첼시 쪽에서 빼온 영입 중에 3개가 이렇게 험프리스, 우고축구, 브루였는데 싹 다 도박성. 그 중에 우고축구는 그나마 확실하기라도 하거든요. 지난 시즌 그 소튼에서 후반기 괜찮았어가지고 소튼 후반기 실적에 관해서 소튼 팬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험프리스 같은 경우는 일부 리그에서 진짜 입증된 그 지표 자체가 없거든요. 이렇게 사온 게 좀 신기하네요. 예, 캄보 툴루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얘가 이제 그 팰리스 쪽에서 센터백 뎁스 늘리기 위해서 데려온 영입이죠. 많은 분들은 이 사람이 이제 마크 게이의 장기적인 후계자라고 보긴 했지만 장기적인 후계자지 당장 이 대체할 옵션이 아니었다는 거 반전이 있었죠. 여기 나와있듯이 프랑스 축구 클레르 퐁텐 아카데미 출신으로 툴루즈에서 14명 대표팀을 거쳐서 지난 시즌 후반기 주전으로 발탁된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에 팰리스로 넘어오긴 했지만 팰리스는 게이 대신에 얘를 쓸 생각이 없었다는 거. 리버풀 팬들이 얘 오피셜을 되게 많이 기다렸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관련이 없어가지고 띠용을 썼지. 아마 게이랑 같이 많이 출전식은 공유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게이가 훨씬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캄보도 슬슬 키워야 되긴 하니까. 리스 넬슨 아스날에서 브랜트포드로 이죠. 1년 임대 후 영입 옵션 달려있죠. 근데 영입 후 옵션이 어떻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난 이게 결국에는 또 선수를 임대로 보내는구나. 결국엔 선수를 또 완전 매각을 처리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날이 이번 시즌 솔직히 말해서 뭐 수익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방출건에 관해 엄청나게 집착할 이유는 없긴 하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그럴 필요는 있다고 봤거든요. 아스날이 그래도 장사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 판매를 좀 잘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이 판매를 별로 못한다 하더라도 재정적인 뭐 흔들림은 별로 없겠지만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 판매를 못해버리면은 이 고정적인 수입원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서 넬슨 건도 그렇고 진첸코 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수 퀄리티가 첼시에 비해서 안 좋냐? 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랑 첼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랑 솔직히 몇몇 선수를 배제하고 봤을 때는 퀄리티가 비슷한 경우가 있어. 얘랑 브로야랑 뭔 차이예요? 오히려 넬슨이 더 좋지. 근데 넬슨은 이렇게 팔리고 브로야는 저렇게 팔리는 거 보면은 아스날 보드진들이 판매에 있어서 확실히 실적이 아쉬운 거는 부정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건도 그거를 대표하는 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존 빅토르 보다포그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로 갔고요. 얘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랑 원래 링크 많이 났었죠. 얘가 이제 웨스트햄이랑 링크 많이 떴었죠.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에 선수를 데려오긴 했어요. 헤르만센을 데려오긴 했는데 헤르만센이 좀 많이 아쉽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레올라가 고주급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된다. 키퍼 쪽에 또 변동을 가져갈 것이다. 막판에 또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해서 존 빅토르를 데려오려고 했으나 서로 이게 합의가 잘 안 맞아가지고 못 데려왔고 이 선수가 결국 노팅엄으로 갔다고 하네요.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이적료가 한 뭐 900만 파운드였나? 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유의미한 막 되게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보겠죠. 그래서 좀 신기한 거는 그 노팅엄 포레스트가 이번 시즌에 보다푸그에서 데려온 영입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존 빅토르, 칼럼 윌슨 이거 FA죠. 뉴캐슬에서 웨스트햄으로 간 거. 계약기간 1년. 웨스트햄은 2년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였던 그를 영입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난 시즌 22경기 출전해서 단 458분 만에 골을 넣지 못하고 이제 33살이 된 그를 영입하는 걸까요? 이거 웨스트햄의 스카우팅 능력에 관해서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멘트가 될 것 같은데 와우 완전 전공을 찔렀네. 서류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영입이지만 초기 증거로 봤을 때는 윌슨은 의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각오가 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을 봤을 때는 윌슨이 좋은 영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솔직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115등이 났네. 와 FA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는 최근에 윌슨이 진짜 실적이 아쉬웠기 때문에 몸 상태 관리도 아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논 거겠죠? 어우 멘트가 세다. 드라이하네. 얘가 보다포그로 온 영입 중 하나죠. 레프트 풀백이구나. 얘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얘 말고 그 보다포그의 스트라이커가 진짜 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걔도 이번 노팅엄 갔거든요. 근데 넘어갈게요. 벤도크 리버풀에서 본머스로 이죠. 본머스 입장에서 솔직히 나 이거 호구딜이라 생각합니다. 그치 리버풀에게는 환상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는 3년 전 16세의 나이로 60만 파운드 스코틀랜드 빙어로 이제 영입이 됐는데 토크가 잘했던 건 맞아. 실적 잘 보여준 거 맞죠. 챔피언십에서 미들스브로에 임대돼가지고 뭐 잘했다고 나와있죠. 24경기에서 7개 어시스트하고 3개 했고요. 그리고 얘가 그바르디올 털어먹으면서 국대에서 넣은 골도 있거든요. 포텐셜이 보인 거 맞는데 결국에는 상위 레벨에서 그렇게 입증된 게 없거든. 근데 얘를 2,500만 파운드 팔았어요. 미친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첼시랑 이번 시즌에 리버풀이 정말 동급의 판매 능력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거랑 뭐 환사도 있겠지만 와 근데 도크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게 왜 113등이냐? 본머스가 별로 가성비
잊지 못한 영입을 했기 때문에 113등이라고 랭크가 된 것 같아. 그나마 위안을 얻을 점은 본머스가 이번 시즌에 소비 라인은 다 털리긴 했잖아요. 레프트백하고 센터백 두 명 다 털리긴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좋다고 자부할 수 있는 쪽이 2선이거든요. 2선 퀄리티 질이거든. 저스틴 클라이베르트가 폼이 안 좋아가지고 헤매고 있긴 하지만 얘도 폼이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브룩스랑 세메뇨랑 태번이요. 그리고 저스틴 클라이베르트, 벤도크, 이렇게 봤을 때는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는 팀이 이 정도 뎁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너무 좋은 거라서 본머스 입장에서 돈을 약간 헛썼다라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벤도크 소비가 그렇게 막 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얘가 망한다 하더라도, 얘를 못 쓴다 하더라도 충분히 2선 쪽에서 퀄리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그래도 벤도크를 2,500만 파운드 샀다는 게 좀 충격적이다. 그냥 가성비 면에서 이런 식으로 평가한 것 같다. 벤도크 망한다 그래도 본머스 쪽에서 그렇게 타격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지금 당장의 시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다음 시즌에 뭐 세메뇨 팔고 나서 또 리셀 돌리다 보면은 돈 나올 거고. 조던 핸더슨 아약스에서 브랜트포드로 FA로 갔고, 난 솔직히 썬더랜드 갈 줄 알았는데 좀 감동 깨졌습니다. 아니 뭐 FA로 잉글랜드 돌아온다길래, 야 이제 썬더랜드 유스 출신이 썬더랜드로 와가지고 죽어도 썬더랜드 다큐멘터리에 담긴 거 그거 해가지고 그 결실의 미를 함께 할라나, 핸더슨이 복귀해서. 왜냐면 사실 썬더랜드 진짜 승격하려고 별의별 발악질 다 했는데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올라왔는데 핸더슨 썬더랜드 간다는 거야. 기대 졸라 했지. 와 근데 브랜트포드로 가네? 아 유니폼에 헷갈렸나 진짜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핸더슨 감 다 뒤졌네. 사실 뭐 평가할 게 없긴 합니다. 뭐 핸더슨 그래도 국대에서 계속 지금 차출될 정도로 퀄리티가 그렇게 별로 안 죽었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는데 근황을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냥 감정적인 점수를 들었을 때는 150등에 배치하겠습니다. 좀 많이 아쉬워요. 썬더랜드로 가지 왜 브랜트포드로 갔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네르고르 브랜트포드에서 아스날로 1200만 파운드. 오 여기서는 되게 좋은 선수 맞고 아스날로 간 거는 아스날 입장에서 이득이긴 하지만 대부분 백업으로 출전을 해서 경기에 나서더라도 리딩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핏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르고르가 과연 잘할까? 이거에 관해서 회의적으로 본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한 시선이네. 나는 이거 111등 절대 배치 안 했을 거거든요. 나는 한 40등에 배치했을 것 같은데. 난 잘 들어온 영입이라고 봅니다. 아스날 입장에서 뭐 수비형 미드필더 몇 옵션을 나열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후순위에 네르고르가 있다는 거 난 너무 든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왜 안 좋게 보는지 모르겠네. 110등 제이미 기텐스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두 첼시가 있네요. 마냥 긍정적으로 볼 만한 건 아니긴 해. 첼시는 마치 런던의 자전거 선수가 신호등에 걸려 넘어지듯이 윙어들을 상대합니다가 뭔 말이지? 그 정도로 완성된 선수가 아닌데 왜 5,200만 파운드를 지르셨어요? 물론 에드온 포함이긴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거네. 기튼스의 포텐셜에 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인가 보네요. 일단 뭐 알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떻게 반박할 수도 없고 해설할 수도 없겠네요. 예, 넘어갈게요. 케파 아리사발라가 첼시 투 아스날? 이게 왜 109등이야? 네투랑 램스데일보다는 좋은 선수지만 이 선수가 라야랑 치열하게 경쟁할 가능성이 낮다고? 그래도 백업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왜지? 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109등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잘 데려온 것 같거든요? 케파 나는 아스날에서 되게 좋은 키퍼라 생각하는데? 잘 데려왔다 생각해. 야,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순위 나열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이적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썰을 들려주는 식 이게 맞겠다. 솔직히 지금 보면서 납득 안 되는 건들 좀 많다. 기튼스에 관해서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요. 케파 하고 뭐 네르고르 하고 또 뭐 아딩그라 이런 건들 카일 워커 피터스 FA 야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네. 사우스햄튼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건 카오피가 이번에 팀 그로운이 부족한 토트넘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가리가 커가지고 나 FA야? 나 죽음 높게 받을래? 그리고 나 출전 시간 많이 보장해줘야 돼? 지 나이가 사실 28쯤 하니까 뭐 그렇게 요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 요구들이 잉글랜드 다수 클럽들한테 꽤나 부정적이고 부담스럽게 다가왔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도 얘를 데려온다는 구상을 했을 때 부정적으로 보였던 게 그런 건들. 왜냐면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스펜스 개 잘했고 걔 지금 잉글랜드 국대 갔잖아. 우도기도 있고 후축에 누구 있어요? 포로 있잖아. 근데 과연 카오피한테 데려온다고 했을 때 팀그로운 슬롯 채우는 용도 외에는 얘를 더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냐? 이거 확답 못하거든. 그래서 안 데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잉글랜드 쪽에 링크가 다 끊겨가지고 뭐 터키 간다는 얘기도 있었다가 지금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갔는데 근데 웨스트햄에서 주급을 좀 많이 받는 걸로 알아요. 근데 지금 얘가 실질적으로 뛴 경기도 별로 없을 텐데 근데 웨스트햄 입장에서 얘를 데려온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나는 그게 있는 거라 생각해요. 얘가 완비사카랑 동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웨스트햄이 레프트백에다가 지금 선수 한 명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풀백이 부족한 게 아닌데 그 연봉을 왜 여기다가 지불을 했냐 이 말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큰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곤 하지만 그나마 12걸 만한 부분은 이 정도인 것 같아 나는. 디우프라는 선수도 데려왔고 오른쪽에 완비사카도 있는데 얘가 과연 필요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다고 봐. 근데 저는 필요할 만하다 생각해요. 잘 데려갔다 생각하고 솔직히 그래서 이게 왜 108등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담 아즈노가 누구야? 넘어갈게요. 사보나. 나 되게 편협한 데이터긴 한데 사보나 되게 좋게 봤던 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그 올리 에이나랑 네코 윌리엄스가
띈 장점이 뭐냐면 걔네는 여러 가지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풀백이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사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트백을 주로 맡고 있었긴 했지만 근데 여러 가지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유벤투스 빌드업 시스템에서 사보나가 멀티 포지션을 소화를 잘한다는 거를 토대로 게임 플랜을 예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 물론 전체적인 어빌이 좀 애매해서 팔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노팅엄 입장에서 알짜배기 이런 선수들의 장기 대체자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유벤투스도 잘 팔았고 노팅엄도 잘 샀고 서로가 서로의 니즈에 안 맞는 선수를 팔았고 니즈에 맞는 선수를 사왔고 이거라고 봐가지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있죠 마침 올리에이나랑 네코 윌리엄스 멀티포지션 뎁스 쪽에서 또 경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사보나 입장에서도 여러 포지션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전 시간 확보가 되게 좋을 거다. 노팅엄 입장에서는 이제 유로파 리그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멀티포지션이 된 선수 한 명을 사와가지고 뎁스를 채우는 게 굉장히 용이하게 됐죠. 사보나 데려온 거 뭐 사보나가 간 근거도 이해가 되고 노팅엄이 데려온 이유도 근거가 이해가 되고 참 좋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뭐 리셀도 되고요. 알레한드로 가라나왔죠. 105등. 왜 105등이지? 10이 존나 거네? 잠깐만. 첼시는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장해야 될 선수로 영입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이든 산초 2.0일까요? 와 씨발 메뉴에서 그의 최종 결과물의 역대 감독들의 태도에 관한 의문 속에 절벽 아래로 추락하면서 꽤나 눈부신 추락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수가 지금 부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과연 스탠퍼드 브리지일까요? 아직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의 머리카락에 많은 시간 투자할 겁니다. 와 진짜 부정적으로 보긴 하나봐. 아니 저는 이거 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특히나 이거 개소리라고 보는 게요. 이게 fucking 부부치신 이유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일단 윙어 시세를 보잖아요. 4천만 파운드 개 싼 거라 생각합니다. 뭐 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싼 편이라 생각합니다. 가성비 고려해봤을 때 난 잘 들였다 생각해요. 정말 냉정하게 봤을 때. 왜냐면 요즘 윙어들 개 비싸거든요. 두 번째 뭐가 있냐, 첼시가 냉정하게 연건들을 쫙 나열해봤을 때 그 중에서 가장 경험치가 잘 먹은 자원이 누가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가르나초가 맞아요. 이거 부정 못한다 생각합니다. 진짜로 감정적인 거 약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기자 새끼가 그냥 가르나초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코멘트 존나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솔직히 감정 많이 담긴 것 같아. 이거 시장조사 좀만 하잖아요. 납득돼. 개소리야 진짜로. 야 이 새끼가 꼰대예요 기자 새끼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르나초 이거 시장 조사하고 평가하고 하잖아. 이 정도 납득되는 선이에요. 오히려 기튼스 가지고 시비 걸면 걸만하다고 봐.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가르나초는 먹은 경험치의 퀄리티가 다르긴 하기 때문에 납득될 수 있는 선이라고 봐. 105등은 아니다 이거죠. 네. 결국 첼시가 원하는 가격대의 선수를 사왔는데 어떻게 이게 손해보는 딜이야. 맞긴 하잖아 솔직히. 근데 기자 새끼가 메뉴 팬인가봐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얘도 잘 모릅니다. 넘어갈게요. 울프? 넘어갈게요. 울프인데 울프스를 갔네? 뭐냐 이거? 개드립이긴 한데 지 이름값을 하는 곳을 뭐야 울프 역시 늑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진? 진짜네? 좀 더 수비적인 풀백에 가깝다라고 평가를 하네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이누리랑은 다르게 좀 더 올브스한테 필요한 선수로 잘 데려왔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단거 와타라 본머스에서 브랜트포드. 야 4,200만 파운드야? 이게 개 잘하긴 했는데 지난 시즌에 재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긴 하거든요. 야 비싸긴 했다. 왜 비싸다고 생각하냐면 네임밸류가 좀 낮긴 하니까. 근데 이 잘하는 선수 맞거든요. 정가로 보여질 만한, 냉정하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엄청 비싼 건 아니겠지만 요즘 그냥 시세에 놀란 거야. 와, 이 정도 네임밸류도 4,200만 파운드 이적하는구나. 그냥 이런 인플레에 놀란 거지. 사실 요즘 시세 고려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긴 하죠. 은배모 대체자일 겁니다, 아마. 잘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1번 노니 마드위키 투 아스날 5,200만 파운드. 마드위키 거는 솔직히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게 이적한 다음에 야유 존나 받았잖아요. 선수가 이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적 행선지의 팬들한테는 박수 받아야 되는 건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뭐가 됐더라도 어떤 소비가 됐더라도 우리 와서 잘하자, 잘해보자, 여러분 축하를 해주는 게 도의적으로 맞는 건데, 근데 가자마자 저주를 퍼붓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그 리오 퍼디난드도 보면서 이거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막 엄청 비판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마드위키에 관한 멸시가 좀 얼마나 많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되게 잘 들었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냉정하게 시세를 봤을 때 지금 시세를 보면은 마드위키가 윙업 매물 중에서 어느 정도 입지, 어느 정도 순위에 나열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매물로 봤을 때 마드위키 생각보다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매물이라 생각해. 근데 이 선수를 5,200만 파운드에 사온 게 지금 시세를 봤을 때 과연 비정상적인 소비인가?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비판받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다 생각해요. 게다가 레프트랑 라이트랑 둘 다 이제 병행이 가능한 옵션인데, 단지 그냥 백업치고 좀 이적료가 높다 이거지. 지금 마두에케가 왼쪽에서 나왔을 때 마르티넬리랑 트로사르보다 낫잖아. 게다가 마르티넬리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속 터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마두에케가 백업이라고 하더라도 레프트 윙으로 출전할 수 있는 경기 수도 늘어날 거고, 사카 부상당한 다음에 지금 출전 시간 저만의 비율도 높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당장은 백업도 아니고 퀄리티도 괜찮고, 이러면 솔직히 비판적으로 볼 만한 시선 조금 상쇄될 수 있다고 봐. 어쨌든 저는 잘 데려온 영입이라 생각해요. 야코 브룬라센, 얘는 이제 필리식의
경쟁자였죠. 옛날에 도르트문트에 있었을 때. 얘가 벌리로 갔네요. 어쨌든 그렇고. 츠쿠에제 플럼. 이거 잘 데려갔다고 보는 게 이거 임대들이잖아요. 플럼 이거 라이트 윙어 좀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리 윌슨이 처분이 됐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조지가 못 간 것도 있지만 어쨌든 플럼 쪽에서는 레프트 윙 퀄리티는 좋아요. 거기에 뭐 이어비도 있고 로우도 있고 공미 쪽 뎁스로 넓혀봤을 때도 조슈아 킹도 있고 이렇게 세 명이 잘 이제 멀티 포지션으로 잘 묶일 수가 있는데 근데 라이트 윙어가 되게 애매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면서 첼시전에도 그랬었고 근데 추쿠에제를 데려간다? 물론 추쿠에제가 밀란에서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 비아레알에서도 잘한 세월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왼발잡이가 걔네가 또 필요했어요. 플럼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플럼 추쿠에제 잘 데려갔다. 나쁘지 않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코멘트를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밀란에서는 잘 안 풀렸다고 하지만 비아레알에서의 그 실적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별명이 축구의 죄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요렐 하토, 아약스, 첼시. 야, 이 새끼 첼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첼시의 전형적인 비축 선수입니다. 야, 비축 선수라는 코멘트 처음 들어보는데. 아직 10대에 불과하지만 아약스에서 111경기에 출전했고 거의 2년 동안 네덜란드 성인대표팀을 오가면서 활약했습니다. 주로 수비형 레프트백으로 활약을 하면서 중앙에서 뛸 수도 있는 그는 마크 쿠쿠렐라의 뒤를 이어서 활약할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나와있네요. 단어 선택이 좀 찰지시긴 해. 근데 나는 첼시가 요렐 하토를 데려온 거는 정말 기념비적인 소비였다고 보는 게 하토의 스탠스가 어떤 타이밍을 기점으로 바뀌었냐면요. 그 전에는 나 출전 시간 확보 때문에 불확실해서 첼시 안 갈 건데 이 말을 하던 애가 클럽 월드컵 우승을 하고 나서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이 말은 즉 첼시의 입지나 위상이 올라갔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네덜란드 ITK 이런 쪽에서 나오는 말들로는 얘 이적 절대 안 갈 거다. 얘 어느 클럽이든 거절할 거다. 그냥 그냥 출전 시간 때문에 뭐 남아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에 나왔거든. 이런 거 보면은 첼시 입장에서 정말 뿌듯한 딜이 됐고 그리고 사실 원래 염두하고 있었던 이적료가 5천만 파운드였어요. 근데 3,450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 정도다? 잘 들었다고 보거든? 벌써 감가가 들어가 버렸고 얘 매물로 다음 시즌에 나오잖아요? 리버풀도 노려 얘는 진짜 오히려 지금 케르케즈보다 하토가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전술 컨셉상으로 케르케즈가 헤매고 있는 게 낮은 라인에서 배치가 됐을 때 얘가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아쉬웠던 건데 하토 그 포지션 정말 잘해요. 그리고 펩가르디올라도 솔직히 아케가 처분된다고 봤을 때는 요렐 하토 침 질질 흘립니다. 이에 더불어서 또 다른 클럽들 보잖아요. 얘는 정말 실링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적인 선수기 때문에 많이 노릴만도 했는데 첼시가 먼저 낚아챈 거는 정말 기념비적인 소비라고 보는데 이 기자분께서는 참 안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여줄 건 아니라고 봐요. 난 이거 한 40등에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오바니 레이나 아니구나 조바니 레온이죠. 지오바니 레이나랑 이름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네. 자, 파르마트 리버풀 2,600만 파운드. 얘도 좀 낮게 책정이 돼 있네. 얘가 피지컬이 진짜 개 좋대요. 뭐 루카쿠 개 털어버렸다 뭐 이런 뭐 도르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빌드업 쪽에선 퀄리티가 좀 아쉬운 선수라고 보여지고. 근데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세리아에서 몇 안 되는 영건이죠. 스칼비니 이후로 이런 식으로 10대부터 잘했던 센터백 얼마 없기 때문에 정말 희귀성이 강한 매물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탈리아라는 수비 본고장에서 튀어나온 10대 센터백은 사실 별로 없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묵혀서 나오지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빅클럽으로 이적할 만한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는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국보를 잃어버린 통한스러운 그런 게 될 텐데 실제로 인테르 쪽에서도 노리고 있었지만 리버풀한테 뺏겼다라고 해야 되나 뭐 인테르가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리버풀로 갔고요. 국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이탈리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인데 리버풀에 데려갔고 장기적인 옵션으로는 충분히 반데이크의 대체자라던가 반데이크의 파트너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영입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 얘를 데려왔는데 게이를 못 데려온 게 리버풀의 한이 되겠죠. 글라스너 그 한 명 때문에. 크레이치 얘 누구야? 몰라요. 넘어갑니다. 로프스 넘어갈게요. 션 롱스테프. 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사실 기량이 좋지 않았어요. 뉴캐슬 중원에서 뉴스라는 이유가 아니라면은 얘는 뭐 부상 이후에 퀄리티가 좀 안 쉬었다고 하더라도 있을 이유가 없는 애였는데 근데 이번에 그 PSR 장부 확보를 위해서 나간 열사님이시기도 하고 롱스테프가 나간 이유가 좀 로맨틱하더라고요. 그 인터뷰로 나온 게 있었는데 나는 뉴캐슬에서 FA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뉴캐슬을 사랑하고 이 팀을 위해서 최대한 수익을 남겨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FA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뉴스와는 다르게 이제 도중에 나가는 걸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뉴캐슬의 장부 확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아마도 이 쓸데없는 큼지팡이 쓸큰지 롱스테프 선수는 이렇게 나감으로써 빛을 다한 게 아닌가. 이 소설의 끝이 정말 예쁘게 쓰였다.
뭐 롱스태프도 리즈 가가지고 잘하면 좋겠죠. 팀그로운 슬롯을 잃어버린 게 아쉽다고 하지만 롱스태프 퀄리티가 그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뉴캐슬 팬들은 그 정도로 아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쉬운 거는 와일리가 지금 뉴캐슬 유스 출신으로서 잘 하고 있지만 뉴캐슬의 유스가 참 많이 수출이 많이 된다. 뉴캐슬 입장에서 그게 많이 아쉬울 거예요. 사실 롱스태프보다 더 아쉬운 거는 앤더슨이죠. 앤더슨 있었으면 지금 뉴캐슬 볼란치 쪽에 걱정 하나도 없었을걸? 게다가 지금 리그 베스트 퀄리티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앤더슨 정도면. 앤더슨이 냉정하게 실적이 좀 아쉬운 편이라서 당연히 뭐 카이세도나 뭐 흐라벤이나 맥칼리스터만큼은 아니겠지만 리그 베스트 3군에서 2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퀄리티라고 봐. 난 지난 시즌 한정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로컬보이를 지난 시즌에 여름에, 정확히 24년도 여름에 장부 때문에 팔아넘긴 거라서 뉴캐슬 입장에서 굉장히 한이 되겠죠. 걔만 있었으면 굉장히 편했을 텐데. 어쨌든 넘어가고. 자, 모스케라. 진짜 아스날이 발렌시아 상대로 정말 양아치 같았던 게 발렌시아가 내놓은 가격이 2,500만 유로였나요? 3,000만 유로였나요? 그랬는데 이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슈발 1,300만 파운드네? 감가가 졸라 들어갔어요. 진짜 그 호구 잡아가지고 진짜 공사 한번 친 거라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발렌시아 팬들이 모스케라를 평가했을 때 굉장히 실점의 주범이다라고 하면서 저평가를 많이 때렸던 거? 근데 막상 리버풀전에서 까봤을 때는 되게 잘했거든요? 아 진짜로? 생각보다 괜찮았거든? 그래서 와우 야 이거 진짜 가성비다. 이 2004년생이에요 여러분. 진짜 잘 사왔어. 이 정도면은 미친 딜이에요. 게다가 모스케라가 입증된 그 지표가 네덜란드 리그, 뭐 리그랑 아니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라리가야. 라리가에서 심지어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거 발렌시아예요. 발렌시아 지난 시즌 얼마나 힘들었는데 거기서 성장하고 살아남은 선수가 1,300만 파운드의 21살의 나이로 요즘 시장에서 아스날로 간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붙으면 좀 펌핑되는 거 아시죠? 그 매물들이 가격이. 그거 다 감안해봤을 때 진짜 싸게 사온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까봐야 되긴 하겠지만 난 진짜 잘 사왔다 생각해요. 구이스 루카스 페리 넘어갈게요. 딜란 바크와 스트라스부르를 팔로우하신 분들한테는 익숙하신 선수겠지만 저는 지난 시즌 스트라스부르를 보긴 했는데 얘는 딱히 기억이 안 났거든요. 잘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얘가 핵심이었던 거 알고는 있는데 근데 나는 산투스 클립 위주로 보고 그 경기 위주로 봤어가지고 얘 프리시즌 뛰었죠. 내가 봤을 거야. 근데 얘가 딜란 바크하구나 이게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지. 프리시즌 뛰었던 거는 내가 최근에 봤던 경기에서도 있었던 거니까 아마 봤을 거예요. 그치 얘 막판에 잊었겠지. 얘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리시즌에서 개 못하긴 했는데 딜란 바크와 스트라스부르 핵심이었지만 노팅엄을 이적을 했고 얘가 아마 엘란가 대체자가 되겠죠. 뭐 이따가 은도이 얘기도 있겠는데 노팅엄이 이번 시즌에 진짜 보강을 많이 했다고 느낀 게 바카도 데려왔고 은도이도 데려왔고 그 다음에 수비 쪽에 뎁사가 레프트백 쪽에 한 명 데려왔고 센터백 한 명 데려왔고 저기 그 보다포구에서 거기다 키퍼 존비토를 데려왔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진첸코 데려왔고 게다가 또 사우나 데려왔고 미친듯이 삽니다. 노팅엄이 2324 시즌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얘네 승격한 다음에 선수 개 많이 샀잖아요. 우리 FFP PSR 문제 생기겠습니다. 일단 쓸게요. 징계 주세요. 저 때려 맞겠습니다. 매 맞을게요. 매 맞을 테니까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지랄로 나갔던 애들이거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이런 애들이 대체 뭐지 싶을 정도로 약간 선다트 후뚜만 느낌으로다가 이제 그 메타로 선수를 많이 데려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당화가 된 거지. 사실 리그만 치르는데 그 정도 선수 많이 데려오는 거 좀 이상했는데 근데 이제 유럽 대항전 나가기 때문에 유로피아 리그를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를 많이 데려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선수를 데려오는 그 소비 형태가 그 소비 스탠스가 조금 정당화될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한 선상으로 올라온 상황이 지금인데 그중 하나의 실적이 이제 바크와 선수가 된 것 같고 노아 사디키?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비싸게 들어왔는데 얘가 쿠냐 대체자냐? 맞네? 여기서 그렇게 말하네요. 아까 마두에케 영입권에 관해서 오자마자 저주를 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고 라고 말을 했지만 약간 모순적인 멘트를 뱉자면 저는 이런 영입들이 이번 시즌 울브스를 낮게 평가하는 주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야 쿠냐급 팔고 어느 급 팔아가지고 데려온 애가 얘라고?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 사실 아인누리 팔고도 데려온 레프트백? 익숙하지 않아. 누군지 몰라. 그리고 쿠냐 팔고 데려온 얘?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보가 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시즌 울브스에 관해서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저평가하게 되는 그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잘 되면은 울브스의 스카우팅이 미친 거고 안 되면 강등 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마 이 울브스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영입 중 하나가 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클럽 월드컵에서 잘했다고 듣긴 했지만 사실 크랄에서 잘한다 그래서 무조건 잘한다고 보기도 애매해서 근데 뭐 클럽 월드컵이라는 지표가 또 워낙에 훌륭하긴 해가지고 이번 시즌 생각보다 근데 그건 있어요. 남미 자원들한테는 좀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내 생각에는 물론 에스타방 윌리안은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준 퀄리티를 그대로 보여주긴 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 아리아스 건도 웬만해서 사고는 안 날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엔. 근데 이게 그건 빼놓고 못 말해요. 그 클럽 월드컵 환경이 남미한테 유리했어. 그래서 이번 크럴 때 되게 돋보여가지고 스카우터들 눈에 딱 들어와서 그 유럽으로 이적한 케이스가 채팅에 나와있듯이 진짜 많긴 하거든. 근데 그 환경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 버블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기후도 그렇고
그 마르크 기후 말고 그 기후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고 봐가지고 나는. 게다가 그 시즌 시기도 그렇고 남미 애들이 유리한 이유는 얘네는 애초에 그 몸 루틴상 6월 초중반에 애초에 몸이 달궈져 있는 상태가 맞잖아. 근데 유럽 애들은 이때 몸이 꺼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루틴상. 그래서 이번에 또 기후 같은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몸 루틴상으로도 이번에 남미 애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도 남미 애들이 엄청 잘했고, 그 변수의 여파로 탈락한 게 인테르 남미한테 깨졌죠. 플루미네시한테. 아다리성 패배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첼시도 플라멩고한테 깨졌고, 보다포구도 알레띠를 밀어내고 16강으로 뚫고 올라갔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정배라고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이번에 클럽 월드컵 돌풍을 통해서 영입한 건들 중 하나가 이런 건들이고, 이 여파를 가장 많이 받을 클럽이 전 울브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핵심들을 클럽 월드컵 실적을 보고 데려왔기 때문에 어쨌든 궁금하고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또 누구야? 아 진짜 미안해. 누구지 모르겠어. 얘 누구야? 벨기에 리그 골든부츠 수상자를 영입했다고? 오, 쉣. 와, 미쳤는데? 와. 얘도 쿠냐 쪼개가지고 데려온 영입이죠? 아, 얘가 오연규를 밀어낸 애라고? 아, 처음 보는데. 어쨌든, 아까 멘트 연장선이죠? 울브스가 이번 시즌 병원을 좌지우지할 만한 영입 중 하나 이게 되겠지? 아민 아들리 왼발잡이 오른쪽 윙이고 제가 지난 시즌에 되게 자주 봤던 얼굴이죠. 아들리가 잘하긴 하는데 사실 무패 우승의 주역 막 그 정도로 막 띄워질 만한 영입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좋은 영입은 맞긴 해. 본머스 입장에서 잘 데려온 거 맞아요. 이선 보강 잘한 거 맞는데 야 얘 레버커즌 출신? 뭐 예를 들면 알론소의 수제자? 이 정도로 기대할 영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레귤러 값을 할 정도? 적정가에 데려왔다 생각해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고 싸지도 않았고 그냥 이번 시즌 레버커즌에서 꽤나 좋게 볼 만한 타겟 중 하나를 잘 데려왔다. 마침 이번에 테나가 레버커젠 저기 라카롬을 조져놨잖아요. 영상 보면 아시다시피 진짜 분위기 살벌했다고 하거든. 그냥 그 난세의 틈을 타서 잘 확보한 영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머스 입장에서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아 무키엘레가 썬더랜드로 갔구나. 얘도 레버커젠 임대를 갔던 선수인데 얘는 이제 라이트백하고 센터백 둘 다 멀티가 돼가지고 좋게 평가를 받긴 하나 PSG에서 생존을 못했죠. 라이프치히에서 받았던 포텐 그대로는. 얘가 썬더랜드로 갔구나. 1200만 파운드 뭐 냉정하게 적당한 영입인 것 같고요.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뭐 썬더랜드에서도 꽤나 좋은 활약을 할 거로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케이스 많이 봤죠. 그 승격팀들이 영입을 많이 한다 그래서 무작정 잘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풀린 시나리오가 리즈 비에사 리즈 그게 잘 풀렸던 거. 리즈 그때 영입 많이 했어. 로드리그 데려오고 누구 데려오고 했었거든. 잘 데려와가지고 잘 풀린 케이스가 그거고 못 풀린 케이스가 이제 풀럼 승격 시즌.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때 막 쉬얼러 데려오고 막 했었거든요. 걔네가 좀 안 풀린 케이스고 어느 쪽이 될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선덜랜드가 아직까지는 리즈보다는 풀럼에 가깝지 않을까 당시에. 린델로프 아스톤 빌라 루이죠. FA로 풀렸는데 생각보다 그 어디로 합류할지 얘기 안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확정이 돼가지고 좀 놀라웠죠. 빌라의 재정난이 진짜 안 좋았어가지고 SCR, FFP 이쪽에 너무 문제가 많았어서 그래서 이번 시즌 빌라가 돈을 많이 못 썼는데 수비 쪽에 뎁스는 보강은 해야 돼.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린델러프의 영입 괜찮다고 보여지긴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번째 1군 센터백 옵션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타이런 민스, 콘사, 파우토레스 수준급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첼시 평가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나마 센터백이 4옵션이 하자가 있어도 된다고 봐. 필드 포지션 중에서 그 1, 2, 3 옵션 중에서 크나큰 부상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 이상 4옵션이 뛸 환경이 많이 제공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4옵션 정도는 이 정도로 데려와도 된다고 보는데 아스톤 빌라가 확실히 실리적으로 우리가 돈 쓸 곳은 딱 정해놓고 2선만 갖다 박자 2선에다가만 돈을 박자 이런 컨셉을 잡고 4옵션 센터백에는 돈을 확실히 아끼자라고 해서 결정한 게 린델로프. 이거 근거 충분하다 생각해요. 지금 현실적인 이 벽 앞에서 고를 수 있는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자 에런 램스델 뉴캐슬의 아픈 이 선수도 정말 데려왔을 때 비난하는 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 뉴캐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 구단 위상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또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됐는데 왜냐면은 애초에 데려오려고 했던 게 트래퍼드였는데 맨시티한테 뺏겼고 그리고 슈발리에 데려오려고 했는데 PSG한테 뺏겼고 그 다음에 램스델 데려온 거거든요. 사실 이 영입은 뭐 크게 잘할 거라고 기대를 별로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닉포프가 웬만해서는 원옵션이 될 거고 그리고 램스델이 뛸 만한 경기수는 잘 제공되지 않을 뿐더러 그냥 이적료를 아꼈고 다른 포지션에 투자할 만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임대딜 정도가 끝. 그냥 닉포프 대체자 영입 뭐 램스데일이 되게 잘한다 하면 얘 데려오고 아니면 다음 시즌에 다른 애 알아보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램스데일의 이적은 즉 뉴캐슬의 입장에서 도피처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함. 그래서 사실 이 건에 관해서 되게 막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할 거 없이 그냥 그 정도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말 길어질 건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그 강등 전도사고 막 아스날에서 이미지가 안 좋았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막 처참하게 볼 영입 아니라고 봄. 그래도 소튼에서 괜찮게 했었고 그냥 키퍼로서 급료가 좀 비싸다? 이 정도? 강등권 키퍼 치고 그 정도가 좀 흠인 거지. 사실 서브 키퍼로 이 정도 퀄리티 훌륭하긴 합니다. 다만 이 영입의 상징성이 뉴캐슬의 도피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냉정한 평가라는 게 좀 아쉬울 뿐. 알렉스 히미네스? 이게 뭐였더라? 이 포지션이? 얘 진짜 풀백이었구나. 모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밀란 입장에서 본머스 임대보는 게 끝이죠. 얘가 마테타의 서브 슬롯이 되는 거네? 처음 들어봅니다. 얘가 이적 시기가 어떻게 되지? 이것만 봐보자. 이거 보면 황희찬 대체 옵션인지 유추해볼 수는 있으니까. 근데 얘가 스트라이커 슬롯이 또 아니네? 애매하네? 스트라이커로 봤던 애긴 한데 얘가 되게 특이한 게 지금 스트라이커로 뛰어봤던 이력도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어봤던 이력도 있는데 스트라이커로 포지션 변화를 가져가서 되게 잘했던 케이스 같네요? 리버스 조엘린톤이잖아요. 올라가서 잘 된 케이스구나. 마테타 따까리네요. 그렇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라리가까지는 팔로우를 특히 하브리그는 몰랐기 때문에 뭐 헤타페라서 하브리그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겠지만 자 거투르이다. 이번 시즌 라젠발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건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라젠발 입장에서 유럽 대항전 못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선수들이 공중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거투르이다 임대 나가고 누구 나가고 누구 나가고 쟤 나가고 얘 나가고 라젠발에서 분데스리가 1년 뛸 바에 선덜랜드 가가지고 프리미어리그 몸이라 담아보겠다 이 소리잖아. 마르크 로제가 얼만큼 팀을 처박아나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선덜랜드가 그 틈을 잘 타가지고 거투르이다를 데려왔죠. 되게 영리한 영입으로 보입니다. 멀티 포지션으로 오른쪽 풀백, 뭐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센터백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영입. 라멘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170만 파운드였어요? 1700만 파운드 아니었어? 나 로마노가 보도했던 걸로는 1700만 파운드를 기억하는데 근데 이게 2170만 파운드라고 하네요. 디에슬레틱 쪽에서는 아마 이게 디에슬레틱이니까 저기 그 로리 비트웰이나 온스테인 쪽의 소스겠죠? 지난 시즌 최고의 세이브 능력을 가진 키퍼 중 한 명이었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네요. 크루토와의 제린 같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얘랑 펜더스랑 그 벨기에 쪽에서 많이 핫했었나 보다. 되게 잘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얘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얘를 당장 주전으로 데려오는 게 맞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거든요. 아니 벨기에 U21 국대에 좀 깔짝깔짝 뛰다가 벨기에에서 잘해가지고 올라간 거 정말 훌륭한 거 알겠는데 얘를 지금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경험을 해봤던 훌륭한 경험을 지닌 오나나랑 지금 비교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해가 되는 비판이긴 하지 사실. 오나나가 가지고 있는 부담 이거를 다 이 라멘스가 짊어지는 게 좋은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이 되긴 하지만 메뉴 입장에서 이건 도박을 긁어본 거니까 앞으로의 실적을 봐야겠지. 오나나가 결국엔 못했기 때문에 데려온 거고 사실 메뉴 입장에서 이게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얘를 안 데려오고 에밀리아노로 데려온다고 하기에는 에밀리아노가 진짜 너무 괴랄한 픽이긴 한 게 지금 33살이에요. 계약 기간 4년 남았습니다. 게다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고 하면은 얘 주급이 20만 파운드예요. 이거 어떻게 부담해? 메뉴 입장에서 말이 안 되지. 리셀도 안 되고 너무 윈나우인데 윈나우 중에서 너무 극후반 윈나우야. 진짜 완전 그냥 다음 시즌부터 못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키퍼는 수명이 오래 간다 하더라도 30대 중반으로 들어갔을 때 난 복불복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카시아스가 33 넘어가면서 그렇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냐. 14, 15때부터.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어릴 때부터 데뷔해가지고 쭉 잘해왔던 선수인데 레알 마드리드 나가기 직전부터 직후까지 그렇게 폼이 갑자기 내려갈 줄 누가 알았어.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메뉴 입장에서는 에밀리아노보다 얘를 긁는 게 더 좋은 픽이 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결과론적인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죠. 메뉴가 그거까지 아마 감사하고 데려온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비판하고 막 칭찬하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게다가 키퍼라 가지고 케빈 단소, 토트넘 난 잘 들었다 생각해요. 백업으로서의 퀄리티도 좋은 편이라 생각하고 이미 지난 시즌에도 실적을 내기도 했고 유로파리그 우승으로서 3옵션으로 되게 최적이라 생각하는데 난 제일 놀라운 점은 얘가 롱스루인이 됩니다. 여러분 프랭크가 진짜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실리주의적이고 뒤에 안 봐요. 축구의 낭만? 뭐 아르세 벵거의 그 철학?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축구는 뭐가 됐든 간에 골 넣으면 이기는 스포츠 이거에 진짜 완전 혈안된 사람인데 그래서 아스날 상대로 막 키퍼 블락 쳐가지고 이기고 이런 경기 많았잖아. 브랜트포드에서도. 세트피스로 또 되게 재미 많이 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근데 그 중에서 롱스로인이 되는 단소라는 카드 진짜 기가 막힌다. 단소 롱스로인 못 살아요. 진짜 예술이거든요. 잘 던지긴 해요. 내가 지금 롱스로인은 많이 본지는 못했지만 근데 롱스로인은 던지는 사람 중에서 정말 눈에 많이 띄었던 게 세메뇨랑 그 다음에 단소거든요. 단소 진짜 잘 들었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세트피스 옵션에서도 키카드로 활용이 가능하고 3옵션으로도 퀄리티가 별로 나쁘진 않으면서 드라거신의 십자인대 이슈가 터지고 나서 데려온 그런 즉각적인
응급처치스러운 영입이었다고 하더라도 잘 데려온 건 맞다. 단소가 당시에 시세가 3천만 파운드였나? 그쯤에 책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낮게 데려온 것도 나는 괜찮다고 봐. 내가 알기로는 겨울에 당시에 그렇게 책정이 됐었어요, 시세가. 그래서 토트넘답게 협상 잘해서 데려왔고 지금은 쓰임새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처치처럼 데려온 영입치고는 지금까지도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얼굴도 훌륭하고요. 자, 모릅니다. 넘어갈게요. PSV 누구야 이거? 백업 골키퍼? 그렇구나. 넘어가고. 칼리무엔도 얘 렌에서 되게 핫했던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네. 이적 시장 팔로우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니긴 하지만 나 이게 노팅엄 간지도 몰랐어요. 놓쳤나봐. 사실 내가 완전히 다 깨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노팅엄 진짜 미친 듯이 데려왔네. 와 씨. 여기까지 들어갔어. 지금 공격진에 한 5명 데려간 거거든요. 미친 것 같다. 누구 하나만 터져라 이거잖아, 노팅엄. 쏠쏠한 영이 맞아요. 쏠쏠한 영이 맞아요. 얘 되게 포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빠도 쏘쏘해. 야, 그리고 76등에 마테우스 쿠냐가 있네? 왜지? 나 진짜 나 이거 10등 안에 넣는다고 보거든요, 나는 이거. 진짜로? 어쨌든 순위 신경 안 쓴다고 하긴 했지만 아니 메뉴 입장에서 지금 마테우스 쿠냐면 진짜 훌륭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카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와 이게 여기라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한 카드죠. XG값 대비 실적도 워낙에 훌륭하고 게다가 더 높은 랭크에 있는 팀들 더 상위권 팀들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굉장히 로맨티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준 사람이고 지금 메뉴 게임 플랜에도 너무 잘 맞거든요. 근데 이런 영입이 76등이다?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코멘트까지 할 수도 있는데 마테우스 쿠냐가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메뉴의 스카우팅 그 어떤 것도 기대 안 해도 좋다. 가장 확실한 카드라 생각해요. 메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영입 중에서 가장 확실한 카드. 이거 실패한다? 그냥 메뉴 기대 안 함. 이게 돼야 돼.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가장 확실시 될 수 있는 카드를 질러본 거기 때문에 요한 위사 75등? 이건 75등 들어갈 만하지. 왜냐면은 이거 좀 말하잖아요. 뉴캐슬은 요한 위사를 1옵션으로 봤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밀리고 밀려서 위사를 택했는데 위사를 데려온 데 있어서도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7월 24일부터 타겟팅해가지고 데려온 준비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갔어. 오히려 전혀 못 낮췄어요. 어느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게 됐냐면 위사는 이번 시즌에 리그 15골에서 20골 못 넣잖아요? 그럼 실패야. 냉정하게. 얘는 적응기 같은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지금 29살에서 28살쯤 되는 선수가 5,500만 파운드에 넘어왔고 심지어 계약기간 1년 남았던 상태인데 차라리 저 돈을 지를 거면 진짜 와킨스가 된다면 와킨스를 데려오는 게 낫지. 솔직히 그러니까 이 스카우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가격 선정이 좀 진짜 많이 해리긴 하거든요. 어쨌든 결국에 데려갔고 저는 전반적으로 뉴캐슬의 스카우팅을 믿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얘가 가서 잘할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야 그래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진짜 이거는 와 너무 끔찍하다. 진짜로 이건. 뉴캐슬이 더 끔찍한 거는 위사랑 볼테마데 이적료 합하잖아요. 이삭 방출 이적료보다 낮아요. 잘 못 썼다 생각해요. 금액적으로 봤을 땐. 스카우팅에는 의심할 부분은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그 스카우팅으로 봤을 때 게임 모델에 적용시켜 봤을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금액이 너무 헬이라서. 얘 걔 아니에요? 그 08년생 07년생 그 영건 걔 아님? 이게 스트라이커 걔 맞죠? 나 이거 보고 진짜 개 놀랐잖아. 아니 뭐 그리스 리그에서 좀 친애가 무슨 브라이튼으로 이적 갔는데 3천만 파운드 이러고 있냐? 나 진짜 이거 진지하게 무슨 자금 세탁 이런 거 아니냐 이 생각했거든요. 뭘 하면 3,130만 파운드가 나오죠? 너무 신기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그 스트라이커 인플레가 아무리 많이 뛰었다더라도 그 정도로 넘어서는 금액이라 생각해요. 야 미쳤다 진짜. 엔조르피 로마에서 선더랜드 테크니션으로 기억합니다. 리그왕에서도 그 드리블 지표에 있어서 굉장히 극산단을 찍었던 선수로 기억함. 옛날에 셰르키 스카우트 리포트 작성했을 때 엔조르피가 되게 높은 지표 쪽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얘 되게 기술 되게 좋다. 그리고 활동량 지표도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가 선더랜드로 오네요. 알카라스 넘어갈게요. 제임스 트래포드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영입이라 생각합니다. 맨시티가 골키퍼 보강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 라고 저는 감히 단언해드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애초에 바이백이나 세론 이런 것 때문에라도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적어요. 1,500만 파운드 이쯤밖에 지출이 안 됐을 거야 아마. 1,000만 파운드인가. 맨시티가 지금 팀그로운하고 홈그로운 슬롯이 부족하다라는 제코원의 기사 이런 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팀그로운이야. 홈그로도 되고요.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더불어서 뭐 취업 사기 당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전 다르게 생각하는 게 과연 트래포드를 데려왔을 때 도나룸마 같은 영입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축봉TV라 그래서 맨시티 전문 채널에 있는데 거기서도 나온 내용인데 나 그거 너무 동의가 많이 갔던 게 트래포드가 애초에 스텝들하고 졸라 치네요. 이게 뉴스 출신이야 애초에. 메디컬하는 스텝들하고 다 알고 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얘는 애초에 스텝하고 너무 잘 지내는 사람인데 과연 얘 뒤통수로 쳤을까요? 도의적으로? 아니야. 너가 온다 하더라도 뭐 돈나룸마 말고 뭐 에데르슨이 선발로 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에데르슨 떠난다 하더라도 돈나룸마 올 수도 있다 이 얘기 분명 해줬겠죠. 그리고 지금 서브키퍼에 저 돈은 투머치라고 하시는데 이거 첼시 팬이 할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기록된 이적료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파운드 초반대거든요. 바이백 세론 이런 거 다 감안해봤을 때 첼시 애초에 4옵션 키퍼를 얼마에 사는지 생각해봐요.
그거 생각하면 이거는 진짜 개염까지 이게 팀그에다가 홈그된다니까. 나이도 어려요 얘는. 냉정하게 솔직히 이건 잘 데려온 게 맞아요. 그리고 트래포드 지금 그 토트넘전에서 아쉬웠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뭐라 하지만 브라이튼전에 한 거 보면 또 욕 못합니다. 잘했어요. 이게 벌리에서 했던 그 활약상 보면 되게 잘했습니다. 벌리 16, 10점 했거든요. 46경기 했는데 아무리 게임 플랜이 내려앉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16실점을 하게 하는데 키퍼는 얼만큼 잘했겠냐. 그 지표만 보더라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트래포드 그런 키퍼입니다. 게다가 얘 U21 유로에서 무실점으로 우승했던 애예요. 포텐 하나만큼은 지금 맨시티가 질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최적의 카드다. 정말 유망주 시절의 지표, 그 다음에 프로 무대에서의 지표, 정말 좋은 편에 속한다. 이거 냉정하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데려왔어요 정말. 자, 말릭 티아오 밀란에서 뉴캐슬. 이것도 정말 슬픈 사연인 게 뉴캐슬이 거절당하고 이리저리 치우고 해서 데려온 게 티아오. 근데 물론 티아오는 그래도 뭐 원타겟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영입은 아니긴 했어. 뉴캐슬이 가해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부당한 거. 뭐 스트라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 이쪽에는 거부를 많이 당하긴 했는데 센터백은 사실 거부를 그렇게 많이 당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데려왔어요. 왜 잘 데려왔냐면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티아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진짜 개쌉니다. 25,000인가 아마 5만 파운드 그쯤일 거예요. 그 사이로 알고 있어요. 급여가 진짜 낮아가지고 뉴캐슬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급여 쪽에서 세이브를 하고 이적료를 조금 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장부 쪽에서 그 어떤 타격도 안 가게끔 본인들이 애초에 염두해놨던 가격을 그대로 쓴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적료가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급여가 또 낮기 때문에 잘 데려왔다고 생각하고 티아오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장기적으로 경험치 먹다 보면은 정말 훌륭한 센터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가끔 대형 사고로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아직 쉐어가 건재하다 보니까 쉐어 밑에서 잘 크면은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뉴캐슬의 장기 프로젝트 중에서 티아오 정도 괜찮다고 봅니다. 잘 데려왔어요. 자, 그리고 마마르다슈빌리 프리시즌에서 진짜 대형 병크를 터트리면서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긴 했죠. 그리고 하필 이름에 마마가 들어가서 패드립을 섞은 드립성으로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됐던 선수라 가지고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리버풀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되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발렌시아에서 어린 나이에 계속 잘해왔던 그 지표가 리버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가격이 조금 헤비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근데 서브키퍼 치고 이 정도? 전제가 또 그게 있죠. 켈러를 내보낸 상태에서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서드도 아니고 서브니까 이 정도면 그냥 적절한 소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레슬리 우고축구 이게 68등에 있다라는 걸 좀 의문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고축구가 지난 시즌 소튼에서 했던 활약상이 생각보다 후반기는 괜찮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벌리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괜찮은 편에 속하는 거는 우고축구가 지금 21살이거든요. 근데 얘가 보여주는 완성도나 고점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첼시 퀄리티가 아닐 뿐인 거지 벌리 입장에서는 꽤나 괜찮은 퀄리티라고 보여져. 브로랑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훨씬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얘는 괜찮아요. 생각보다 약간 베르게랑 비슷한 느낌의 플레이 스타일을 나중에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얘 넘어갈게요. 페르 로페스도 넘어가고 별의별 다 사왔구나. 야, 셀타비고에서 라리가 단 7경기 선발 출장에 그친 애를 2,130만 파운드에 사왔어? 야, 울브스 이번 시즌 도박을 그냥 여러 개를 긁었네요. 와우씨, 얘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냥 이거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야, 울브스 진짜 재밌긴 하겠다 이번 시즌. 이번에 강등당하면 쿠냐 돈을 그따구로써 이딴 욕 개 많이 먹겠다 진짜. 와씨, 울브스가 쿠냐 판돈으로 로또 5장 사왔다고요? 뭐 하나는 되겠지? 아, 너무 근데 돈을 못 썼다 근데. 왜냐면 한두 명 터진다 하더라도 나머지 손실은 어떻게 감당할 거야. 쿠냐를 팔아가지고 낸 그 판매 수익이 뭐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앤서니 넘어가고요. 구드분드선 얘 오랜만이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베일이 에버튼 입장에서 베투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옵션으로 긁어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실적을 봐볼까? 야, 키 195에 02년생이면 실적 빵빵하긴 하겠다. 뭔가 어떤 걸 노리는지가 딱 보이긴 한다 그죠? 지난 시즌 비아레알에서 35경기 11골 4어시 했네요. 지금 에버튼은 미니 잭슨을 긁어본 거네. 야, 심지어 잭슨하고 나이가 똑같은데요? 넘어왔을 때?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한 살 차이 나겠다. 한 살 차이. 다소 위험 부담이 있는 매물로 평가를 하네요 이 사람은. 그렇군요. 잘 모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탈비 브리기에서 선덜랜드 1950만 파운드? 야, 얼굴을 봐볼까? 내가 지난 시즌 브리에 좀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내가 아는 애인 것 같거든요? 내가 왜 기억이 안 나지 얘? 내가 그 브리에를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게 시티전이었거든요? 근데 얘보다 데카이퍼랑 그 라이트백을 더 인상적으로 보긴 했어요. 얘보다는. 내가 봤던 애인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오른발잡이 오른쪽 윙포워드 이 선수가 선덜랜드로 가더라고 합니다. 네,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고. 자, 헤르만센 웨스트햄의 키퍼 고민, 장기적인 고민이 해결될 거라고 뭔가 희망을 줬었으나 아직까지의 실적은 너무 아쉬운. 레스터시티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 기대치 반도 못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물론 앞으로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쉽죠. 불안한 출발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웨스트햄은 아무리 안 좋은 소비를 했다 하더라도 헤르만슨만큼 확실한 소비는 없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웨스트햄 입장에서 긁어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매물이라고 받긴 했어서 이거 망하면 좀 신기하긴 할 듯. 지난 시즌에는 헤르만스 잘했기 때문에. 이게 똥볼찬 영입으로 평가받기가 힘든데 사실 만다바가 누구야? 썬더랜드로 갔네요. 이거 헤이닐드. 그렇네. 레이닐드로 돼 있네. 그렇네. 헤이닐드. 알죠 썬더랜드. 알레티가 잔여 계약 기간 그냥 파기시키고 보내버린 건 아닙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에 되게 네임밸류가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그 사건이죠. 지금 아딘가라 데려왔고 헤이닐드 자카에다가 뭐 부켈레 데려왔으니까 게다가 거트루이다 데려왔고 개꿀이지.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진짜 가성비 좋죠. 자, 오마리 허친슨 입스위치 타운에서 노팅엄 포레스트 3,750만 파운드.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빙포워드 시장이 얼마나 많이 인플레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나를 상징하는 중 하나가 허친슨입니다. 난 지난 시즌 허친슨 실적 그렇게 좋게 보지 않거든요. 나는 냉정하게 딱히 뭐 별 코멘트 남길 거 없다고 봅니다. 그냥 노팅엄이 얘네가 그냥 체급 높은 울부 쓴 거야. 다 긁어보는 거야. 다 긁어보는 거. 그중 하나가 허친슨. 또 노팅엄 있네. 노팅엄 진짜 개 많이 데려왔죠. 제이슨 메가티. 맨체스터 시티에서 노팅엄으로 이죠. 3천만 파운드. 에드온 포함. 시티가 이제 다비드 실바 클론들을 많이 양성을 해내곤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제임스 메가티인데 별 코멘트가 남길 거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 얘 코멘트 남기려고 한다면은 맨시티에서 안 좋았던 기억만 그냥 파묘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출전 시간도 애매했고 근데 조실즈라는 디렉터가 그죠? 이 메가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질렀다? 지가 잘 아는 매물임에도 안 질렀다? 이걸 살짝 똥꾸릉내 나서 안 지른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맨시티 유스 변태가 안 누릴 리가 없거든요. 제이콜 램지, 아스톤 빌라에서 뉴캐슬. 되게 좋은 건인 게 뉴캐슬 입장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랑 레프트 윙어 다 되는 매물 있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매물을 실질적으로 확보를 한 거고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탈출구, 순수이익, 장부도름을 했을 때 유스를 판매하는 거는 순수이익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탈출구로 이렇게 제이콜 램지를 보내게 됐고 뉴캐슬 입장에서는 좋은 멀티뎁스, 멀티 포지셔닝 툴로 제이콜 램지를 데려갔는데 서로한테 윈윈이 되지 않았나. 가격도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데카이퍼 얘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클럽 브리에 거기서 되게 잘했던 선수라 생각하거든요. 벨기에 대표팀에서도 레프트백 선발로 넣고 브리에서도 되게 인상적인 중거리포로 맨시티를 격침시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밀란에서도 얘를 테오 대체자로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못 데려왔죠. 그 하이제킹을 브라이튼이 했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지금 브라이튼이 레프트백이 에스투피런이 나가버림으로써 공백이 생겼고 그리고 그 터키에서 넘어온 친구가 지금 몸 상태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데카이퍼 영입이 되게 기념비적이고 벨기에 국대자원 이 정도로 확보해놓는 건 좋다고 봐요. 카디오글로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리고 은도이. 야, 노팅엄은 까도 계속 나옵니다. 그죠? 잘하더라고. 그 나폴리 쪽에서 얘를 4천만 유로의 가격을 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한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사실 볼로냐를 제가 모니터링할 때 은도이 선수 좀 아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얘보다는 살레버커스랑 오르솔리니가 좀 더 눈에 띄었거든요. 걔랑 지르크지랑 은도이도 나오긴 했는데 그 당시에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모타가 나가고 나서 오히려 괴물이 됐나봐요. 지금 세리아에서 받는 시세가 되게 높더라고. 그래서 뭐 어찌저찌 해가지고 시세가 높네 이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노팅엄이 채간다길래 데려오는구나 궁금하네 한번 봐볼까 했는데 팰리스전에서 되게 잘하더라고. 아직까지는 지금 시작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타트는 잘 끄는 것 같습니다. 엘랑가의 대체자로 보여주고 스타일도 비슷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노팅엄이 뭐 엘랑가 판 거 잘 팔았고 은도에 데려온 거 잘 데려왔고 로 보여지는데 더 봐야겠죠. 조르제 페트로비치 첼시도 본머스 2,500만 파운드. 제가 많이 빨아제꼈던 키퍼인데 리버풀전에서 굉장히 호러쇼를 보였죠. 스트라스부르에서 리그왕 최고의 키퍼로 군림을 했으나 얘가 첼시에서 주전을 못 먹었던 건 절대적인 유일신 한우왕이 있었기 때문에 못 먹었는데 근데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첼시에서 주전을 요구했어야 됐어요. 왜냐면은 세르비아에서 주전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월드컵 시즌이잖아. 얘는 주전 뛰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갔는데 근데 토트넘전에서는 잘하더라고. 나쁘지 않게. 근데 토트넘이 슈팅을 너무 못 때려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좋게 보긴 힘들고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좀 더 증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케파에 비해서 확실히 아쉽긴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근데 페트로비치가 리그왕산 중에서는 되게 높은 이적료입니다. 아마 리그왕 쪽에서 2천만 유로 좀 초반대가 페트로비치급 성적을 냈을 때 기록할 수 있는 이적료인데 얘가 2,500만 유로가 아니라 파운드로 갔으니까 본머스 입장에서 좀 오버페이로 데려온 건데 게다가 또 지난 시즌 실적도 워낙 좋았어가지고 이번 시즌에 기대할 것도 많았는데 이 정도 꼬라지로 한다는 거는 확실히 아쉬운 건 맞기 때문에. 야 쿠두스 이게 53이야? 뭐야 이거. 웨스트햄 투 토트넘 5,500만 파운드. 저 진짜 개잘 데려왔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토트넘 오른쪽 윙포워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때 항상 말했던 게 쿠두스였음. 이게 개질인다. 데려가라.
토트넘 입장에서 데려올 수 있는 최적의 수가 될 거다. 실제로 가서도 계절하고 있고요. 쿠두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수라고 보여줬고, 프랭크가 투톱 세팅을 가져갈 때는 쿠두스를 오른쪽에다 붙이고 왼쪽으로 보낼 때도 있고, 얘를 윙처럼 쓰기 위해서 4-2-3-1을 썼을 때도 쿠두스는 언제나 탁월하게 적응을 하죠. 그런 거를 보면은 쿠두스는 정말 잘 데려왔다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쓰기 쉽다라 생각함. 왜냐면 애초에 기본적으로 이선 자원이 공중 경합을 잘 뜨게 돼버리면 감독 입장에서는 얘를 쓸 수 있는 가짓수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첼시 쪽에서도 얘를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그거예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 중앙 쪽에 붙여놔도 경합이 된다. 이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매물이라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겨울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결정될 일이 없습니다. 왜냐? 가나가 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탁월한 소비가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쿠두스가 긍정적인 이유는 아약스에서 웨스트햄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부상 이력이 진짜 끔찍했거든요. 아약스에서. 근데 웨스트햄에서 부상 이력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그 유리몸 어쩌고 저쩌고 날아갔음. 내가 그 당시에 올리세랑 쿠두스랑 비교할 때 어떤 것 때문에 쿠두스를 까내렸냐면, 당시 쿠두스가 부상 이력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뭐라 했었는데 올리세는 철강왕이었고 당시에. 근데 그렇게 빨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시즌에 올리세가 누워버리더라고요. 햄스트링 그 3단계인가? 제일 심각한 부상으로 누워버리고 쿠두스가 오히려 철강왕으로 변신해가지고 좀 아이러니한 연출이 됐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 쿠두스가 부상 아예 없고 지금 올리세도 잘 지내고 둘 다 잘하고 있죠. 알데레테 넘어갈게요. 기졸 넘어가겠습니다. 디아카테의 센터백 아닌가? 그죠? 얘가 하위선이나 자바란이 대체자가 되겠죠? 뭐 센터백 라인 쪽에서 나는 사고 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보다 브룩스랑 세메뇨한테 눈이 많이 가서 그렇지 나도 얘를 봤던 애거든? 근데 별로 막 아쉬웠다라는 생각 안 드는 거 보면, 그 당시 그 본머스의 수비 라인 빌더 퀄리티가 아쉽다라는 생각 안 드는 거 보면은 잘했던 것 같네?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 본머스 수비 라인 쪽에서의 미스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딱히 오히려 세네시가 사고로 쳤으면 쳤지 얘는 별로 안 쳤거든요? 잘 데려온 것 같네요. 그럼 아직까지는. 하비 엘리엇이 이번 시즌에 얼마쯤에 팔릴까? 이게 리버풀 팬들한테 좀 기대컨을 할 만한 요소였는데 끝끝내 팔리지 않다가 아스톤빌라로 선택적 기적 옵션으로 3,500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로 갔죠. 이게 그나마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1군에서의 실적이 그렇게 많이 뛰어나지 않은 선수 유망주 치고는 잘 팔았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10경기 출전 시 의무이적이라 가지고 웬만해서는 저 영입 옵션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거래 나쁘지 않게 잘했다. 근데 그 전에 기대컨 한 것 대비는 좀 아쉽다. 그래도 잘 판 건이라 생각해요. 하비엘리아 솔직히 말해서 4천만 파운드, 5천만 파운드 이 소리 나오는 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페, 사우스햄튼에서 웨스트햄 4,100만 파운드. 와 진짜 개 비싸다. 얘는 소튼에서 굉장히 살림꾼으로 보였던 선수였는데 이번에 이적을 했죠. 4,100만 파운드. 결코 낮은 금액 아니거든요. 소튼이 강등을 당하긴 했지만 디블링도 그렇고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도 그렇고 진짜 많이 비싸게 팔았는데 강등을 당했는데 웃고 있어요. 이 팀 꽤 비싸게 팔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선입견인데요. 데려간 팀이 웨스트햄이라서 기대가 안 됩니다. 좋은 선수 맞고 좋은 매물 맞고 다 인정하는 매물이긴 했는데 데려간 팀이 웨스트햄이라서. 앤서니 엘랑가가 이 가격이 맞냐 이 말이 많고, 사실 한 시즌에 갑자기 잘한 실적으로 5,500만 파운드, 에드온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 책정이 된 거라서 말이 나올 만한데, 근데 지금 뉴캐슬 게임 플랜에서 엘랑가 진짜 잘 녹아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뉴캐슬 전술 분석했던 영상에도 담겨 있고 에펜코리아에서 참가한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진짜 제가 경기 보고 느낀 점들을 해설을 해놓은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영상을 근거로 봤을 땐 저는 되게 좋은 영입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오버페이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뭐 게임 플랜에 잘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비판을 할 만한 영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데려왔다 생각해요. 어떻게 쓸지가 너무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에디아우의 전술 스타일에 부합하고 팀의 공격력을 향상시킬 것. 긍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죠. 스타트가 매우 좋아요. 마가사?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얘도 웨스트햄이네? 야, 웨스트햄 선수 개 많이 들어왔다. 야, 얘네 리빌딩 언제 끝나요? 와, 씨. 볼란치만 3명 아니야? 2명 들어온 거? 리빌딩 많이 가져가는 팀들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웨스트햄도 참 얘네 리빌딩이 끝나야 될 텐데 어떻게 안 끝나고 있냐 지금도. 케빈? 샤우타르에서 풀럼 3,460만 파운드? 얘가 누구죠? 윙포워드구나. 처음 본 선수거든요, 저는. 약간 윌리안처럼 사온 선수인가? 와, 신기하다. 일단은 그 풀럼 스쿼드 보면은 레프트 윙어 중에서 클래식한 윙어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발 윙어로 봤을 때 기동력 좋고 드리블하면서 잘 흔들 수 있고 이런 카드 부족해 보이긴 해. 그러니까 이왑이랑 스미스로우나 이런 선수들은 다 공격형 미드필더 옵션으로도 충분히 기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동선을 봤을 때는 미들 뎁스를 늘리는데 많이 사용이 되지. 얘네가 클래식한 윙어로서 사이드를 흔드는 장면이 많이 나오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로 케빈을 본 것 같아요. 자, 이고르 제수스, 얘 스트라이커 맞죠? 얘 잘하더라고요. 그 펠리스전 때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그리고 얘가 보다포구에서 클럽 월드컵에서 되게 잘했었죠.
이번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보더포구에서 긁어온 4명 중 1명이 얘죠. 되게 많이 데려왔는데 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미 선수들이 잘할 수 있던 환경이었다 보니까 더 볼 필요는 있으나 이번에 크리스탈 팰리스랑 경기했던 거 보면은 임팩트는 강력했다. 코폴라 센터백 아니에요? 맞네. 21살. 아, 이게 FM 본자 아닙니까? 얘 알아요. 아, 걔구나. 이게 백인 맞죠? 백인 말고 딱히 기억 안 나기는 근데. 내가 아는 그 디아라랑 포지션이 똑같네요. 내가 아는 디아라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인데. 걔죠?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었던 그 디아라 말하는 건데요. 포지션 똑같네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라스티아란가 봐 그렇던데, 그 선수, 그죠? 나는 그 디아라 말고 모르겠는데 처음 본 선수인데요. 어쨌든 하비브 디아라 스트라스부르 핵심인 썬더랜드로 갔죠. 나 주앙 페드로 클럽 월드컵에서 이미 입증이 된 건이고 5천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로 지금 책정이 됐는데 사실 뭐 이거는 첼시가 나 진짜 가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실패하잖아요. 그냥 앞으로 모든 공격수에 관한 기대를 없애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41등인 거 진짜 모르겠네. 어쨌든 이 지표가 이 순위의 나열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인성에 관한 뭐 그런 우려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넘버 10으로 기용해봤을 때도 재미를 볼 수가 있고 스트라이커로 기용해봤을 때는 클럽 월드컵에서 나왔던 것처럼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옵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선수인데 정말 많은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공격 포인트 생산 얘가 진짜 아쉬웠던 게 스탯 생산이었거든요. 근데 스탯 생산 지금 너무 좋거든. 브라이튼에서 탈출한 게 얘한테는 진짜 좋은 사건이 된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이적 직후의 실적이 다른 선수들은 2-3경기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뭔가 평가하기 힘들겠지만 얘는 리그 초반 3경기 플러스 클럽 월드컵까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그 확장이 좀 더 되어 있어. 좀 지표에 대한 그런 확신 같은 거를 좀 더 우리가 좋게 보기가 수월하다고 보여져요. 클럽 월드컵까지 하고 난 다음에 휴식기 취하고 나서 리그 레이스에서 본 거잖아요. 도중에 휴식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형태의 퍼포먼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누리. 저 맨시티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데렸다고 생각하는 게 가격도 3천만 파운드밖에 되지 않고요. 공격적인 그 장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얘 개인적으로 2선으로 써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과르디올라식 스몰 스쿼드에 가장 부합하는 자원. 레프트 풀백으로 썼다가 측면 미드필더로 써도 되고 등등 이런 연출들이 정말 좋게 가능하고 심지어 스타팅 포지션이 지금 레프트 풀백하고 측면 미드필더 이 정도로만 해석이 된 거지 스위칭을 가져갔을 때 얘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얘 기술 좋아가지고 나의 옆발 측면 미드필더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잘 데려갔습니다. 진짜 맨시티가 데려간 영입 중에서 가장 좋은 영입이라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레인더러스 다음으로 이번 시즌에 아니다. 레인더러스 그리고 트래포드 그 다음에가 얘라 생각해요. 이 3명은 정말 잘 데려갔어요. 셰르키는 비르치랑 동일 포지션이라서 보강을 했었던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 퀄리티에 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해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레인더러스랑 아임누리 그리고 트래포드는 입증이 확실히 되어 있고 그 기대치 대비 실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함. 토미야스는 넘어갈게요. 두브라브카. 야, 뉴캐슬이 고주급자 한 명 쳐낸 거라고 봐야겠죠? 넘어갈게요. 안토니 밀란보 넘어가고요. 볼테마데. 게임 모델상으로 부합되는 면은 많지만 결국에는 패닉바이 이걸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적료가 애초에 5천만 유로, 6천만 유로 이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8천만 유로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뉴캐슬이 급해서 지른 거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게임 모델에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 소비가 가성비적으로 훌륭하냐 이거는 말 못하는데 근데 스카우팅 자체는 훌륭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데려왔어요. 가격이 좀 어이가 없을 뿐인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잘할 거라고 생각함. 뉴캐슬 게임 모델에 너무 잘 맞아요. 근데 뭐 적응의 시간이 길 수는 있겠지만 베냐민 셰슈코 뉴캐슬이 볼테마드를 데려오게 된 이유가 이 선수죠.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경합 지표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선수가 맞긴 함. 어린 나이치고 본인의 큰 키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스트라이커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얘가 그게 되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라도 좀 더 고평가를 받게 된 거고 이걸 알면서도 메뉴는 주워 먹은 건데 저는 아직까지는 메뉴의 게임 모델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좀 if가 많이 붙고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많이 붙어서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긴 해요. 결국에는 얘를 주전 자원으로 활용을 하면서 플랜 A의 자원으로 확보를 해봐야 될 텐데 이 플랜 A에 대체 어떻게 녹여낼 것이냐 이게 확신이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스카우팅이 아모림한테 좋은 스카우팅인지 모르겠거든요. 활용되는 방식을 봐야겠다만 그래도 상업적인 면에서는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고 봐 이런 카드는. 왜냐면 얘는 결국에 나중에도 가격 방어가 되는 애라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누네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몸을 잘 쓰는 정통 9번들은 나중에 가격이 별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 있는 도전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가격 방어가 되는 편이라서 그렇게 금액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다만 나는 아직까지는 메뉴 쪽에서 지금 아모림이 있는 메뉴라고 했을 때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라는 게 좀 결함인 거지. 은배모 잘 들어갔죠? 메뉴가 지금 역발 킥 옵션이 되게 아쉬운 편인데 내가 생각했을 땐 정확히는 왼쪽에서 오른발잡이 킥 옵션
오른쪽에서 왼발잡이 킥 옵션 이걸 딱 봤을 때는 양 사이드에서 역발잡이가 보여줄 수 있는 킥 퀄리티가 좀 아쉬운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은배모는 솔직히 역발 킥 옵션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그게 큰 장점이기도 하고 이게 높이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세슈코랑 콜라보레이트가 잘 될 거다, 궁합이 좋을 거다 라는 뭐 그런 관측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메뉴가 지금 성적이 초반에가 스타트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은배모는 본인의 할 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쿠냐랑 같이 메뉴가 지를 수 있는 정말 좋은 합리적인 딜 중에 하나가 이거라서 이거는 결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이게 실패한다? 이거는 메뉴의 스카우팅을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을 원망해야 돼. 메뉴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수긴 했어요. 이선 쪽에서 카요데, 에펜본자, 브랜드포드를 이적했구나. 램프티가 피오렌티나에서 지금 600만 유로인가? 뭐 그 정도로 이적한 걸로 아는데, 그거 램프티가 영입된 이유가 얘죠. 카요데가 나갔기 때문에. 아, 얘도 롱스로인 할 줄 아는구나. 브랜드포드 감독이 제가 알기로 세트피스 코치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좋은 플랜으로 사용될 수 있겠네. 롱스로인 되니까. 밀로시 케르케스 이것도 솔직히 조금 까놓고 말해서 세슈코랑 비슷한 결의 영입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보다는 오히려 이 소리를 나는 프림퐁이 들어야 된다고 보긴 하지만, 얘도 왜 그 결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존에 지난 시즌에 봤던 리버풀의 게임 플랜에서 얘가 바로 부합되는지를 모르겠어. 이것까지 다 감안하고 데려온 거 맞을 거예요, 분명히. 케르케즈가 띄고 있는 장점을 조금 약화시키고 리버풀 시스템에 맞게끔 적용을 시킨 건데, 근데 거기서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본머스전에서 굉장히 위험했고 하고, 아스날전도 그렇고 좀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왔던 건데, 그래도 아스날전은 무난하게 잘 극복을 한 상태고, 좀 더 이제 앞으로 성장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자원이긴 하나, 근데 아직까지는 리버풀이 도박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가격도 풀백 치고는 조금 헤비한 편이죠. 4천만 파운드면 사실. 근데 그건 있어요. 세슈코처럼 그 당장의 포텐이나 어빌 같은 거 봤을 때는 잘 들어온 것 같다 생각함. 이게 뭐 전술과의 부합성이 언제나 모든 게 진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선수의 어빌이 어느 정도이냐도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 정도 어빌이 되는 자원을 리버풀이 취했다는 건 결코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함. 근데 문제는 얘를 어떻게 이 어비를 잘 지금 플랜 A에 녹여낼 거냐, 이게 관건인 거죠. 이것도 해서 앞으로 관찰을 해봐야 돼요. 세슈코 건처럼 똑같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선수가 적응하는 그 상황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자, 리안델라, 제가 올리펜스에서 이번에 첼시가 자랑할 수 있는 영입 중 하나가 이거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가성비가 진짜 말 안 되게 나옵니다, 여러분. 3천만 파운드, 이거 요즘 스트라이커 시세 보잖아요. 진짜 싼 거예요. 첼시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이 명단 등록 어쩌고 저쩌고 그것 때문에 테트리스 하고 있거든요. 누구 빼고 얼마 넣고 누구 빼고 얼마 넣고 그 싸움하고 있는데, 여기서 스트라이커 이 정도 포텐 되는 애가 3천만 파운드다?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첼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페드로가 정말 잘 데려온 거는 맞지만, 근데 진짜 재정적으로 봤을 땐 얘만큼 도움된 애가 없다라는 걸 다 인정할 거예요, 정말로. 첼시라서. 첼시가 처한 상황이 워낙 특수해서 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 그리고 얘가 뭐 포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얘는 충분히 나중에 리셀까지도 갈겨볼 수가 있고요. 상업적으로나 지금 당장의 스쿼드 보강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잘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좀 더 순위 높아도 된다고 봐요, 31등보다.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공중볼 경합 면에서 조금 아쉬운 평가를 제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첼시에서는 공중볼 경합이 오히려 더 능하고요. 그리고 스트라이커 치고도 사이드로 빠져나갔을 때, 특히 오른쪽 측면을 돌 때, 그때 이제 안쪽으로 넣어주는 크로스가 되게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그렇다 할 결함이 보이진 않아요, 제 생각엔. 결함이라고 한다면은 그 감정적으로 진짜 갑자기 들이박는 미친 짓 하는 건데, 그거 말고는 큰 결함이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음. 왜냐면 얘는 결국에 크기가 적당한 육각형이긴 하기 때문에. 게다가 첼시 스트라이커 옵션 쪽에서 유일하게도 그 경합 관련해서 상대 선수를 조져줄 수 있는 몸빵으로 그런 카드라서, 첼시가 그 몇 년간 있었던 스트라이커 목록들 딱 봤을 때 귀한 유형이긴 합니다. 잘 데려왔어요. 그래서 타일러 리블레이, 지난 시즌 07년생은 왼발잡이 라이트 윙어인데 되게 핫했죠. 근데 이 선수가 사실 1군에서 보여준 실적이 유망주치고 눈에 띄었다 이 정도지 되게 뛰어났나? 이건 또 아니긴 한데, 근데 결국 4천만 파운드에 팔렸습니다. 소튼이 정말 배짱 장사를 잘해가지고 얻어낸 금액이고, 여기 세론이 10%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 4년. 에버튼 입장에서 장기 프로젝트를 굴릴 때 디블링 정도 카드를 확보한다? 이거는 솔직히 좋은 신호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러니까 프리드킨이 지금 투자를 막 한다 그래서 에버튼이 당장의 위상이 막 올라가고 이건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에버튼이 조금 많이 심취되어 있는, 내려가 있는 구단 이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디블링 정도가 최선이었다 라고 난 생각함. 유망주들 입장에서 더 높은 클럽에서 본인을 노리곤 하는데, 근데 이 정도 클럽에 간다는 거는 에버튼한테 굉장히 기념비적인 소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금액이 높게 지불이 된 거라서, 금액이 높게 지불이 된 거는 요즘 인플레 같은 걸 감안해 봤을 때 조금 그나마 타당성이 주어지고, 얘가 1군으로 주전 뎁스로 활용이 됐을 때
뭐 잘 아쉽다 하면은 뭐 좆된 거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에버튼 입장에서 그런 리스크는 다 감안하고 데려와야 돼. 왜냐면 본인들이 위상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봤을 땐 잘 데려왔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윙어가 체력이 아쉽다거나 경합이 아쉽다거나 이걸 봐야 되는데, 디블링 경합 훌륭하고 체력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신체적인 그 요건들, 이거는 충족이 된 선수가 디블링이라고 봐서 그나마 실패 확률이 적은 영건을 질렀다 생각합니다. 더글라스 루이스, 유벤투스가 밟아버린 미친 똥 지뢰. 방금 멘트보다 이 선수를 표현하기 더 정확하기 힘들다고 보지는데,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 공격 포인트가 아니라 득점 10개를 기록했던 그 중앙 미드필더가 유벤투스에서 그렇게 처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실제로 실현시켜준 게 이 사람인데요. 본인의 폼 문제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벤투스 쪽 그 코멘트 보니까 폼 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그 현지 적응도 제대로 안 됐고, 플랜 A에 적응도 안 됐고 해가지고 망했다고 한 것 같은데, 노팅엄 포레스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또 위상, 아까 말했듯이 에버튼처럼 투자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위상이 조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데려올 수 있는 카드는 보통 선수 위상은 높은데 최근 실적이 박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디블링처럼 미래는 창창해 보이나 확실성이 좀 애매한 그런 카드를 질러야 돼요. 이 카드들의 두 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뭐냐? 도박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글라스 루이스도 사실 유벤투스 가서 처참하게 망했던 거 보면은 도박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노팅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질러야 되긴 해. 그래서 노팅엄 관점으로 봤을 때는 꽤나 합리적인 소비로 보이긴 하는데, 얘가 만약에 망하게 되면은 그냥 임대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출장 경기수에 따른 영입 의무 조항이 달려있다고 하는데, 노팅엄 입장에서는 아닌 말고식으로 해본 소비라서 합당해 보이죠. 리스크 방지도 꽤나 돼 보이고, 여기서 만약에 더글라스 루이스가 나왔는데 못한다 하면 안 쓰면 돼요. 게다가 출전 경기수 옵션도 많다고 하는데, 노팅엄 입장에서 주도권 잘 잡고 협상했죠. 게다가 노팅엄 입장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4년간 뛰어본 경험이 있는 더글라스 루이스, 이거는 되게 근거 있는 소비라고 보여집니다. 인카피에 나 이거 왜 28등이냐, 난 더 높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신기하네. 아니 이거 인카피에 진짜 임대료가 미쳤거든요. 600만 유로밖에 안 해요. 600만 유로 플러스 얼마였더라? 4,300만 유로, 아니 4천만 유로였나? 아닌 말고식으로 의무조항도 아니고 선택적 이적 옵션. 이번 시즌 아닌 말고 중에서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이거라고 뭐. 인카피에 정도면은 지금 나이 어린 센터백 중에서 진짜 탐매물 중 하나인데, 얘를 1년 임대를 돌린 다음에 안 데려오고 싶어? 안 데려오면 그만. 이거를 그냥 아스날이 해버린 거거든요. 심지어 이거 임대료 플러스 영입 이적 옵션 총액하잖아요. 선택적 이적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레버쿠젠이 기존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낮아요. 얘네가 원래 6천만 유로 불렀었거든요. 이게 진짜 테나으로 인해서 와해된 팀을 잘 노린 영입 케이스 중 하나가 이거라고 봄. 그러니까 비레츠는 그전부터 나갈 거였고, 사실 프림퐁도 그렇고. 근데 인카피 같은 경우는 테나랑 좀 뛰어봤단 말이야. 감독님 오케이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뛰어요. 근데 뛰어보니까 씨발 족같습니다.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소비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1년 임대가 존나 킥이긴 해요, 진짜로. 심지어 그러니까 염가에 사왔는데 1년 임대를. 아스날이 그동안 막 이런 프로필의 선수 많이 사온다고 욕 많이 먹었는데,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안 개다 줄게. 바로 확실한 소비가 아니라 임대료로 찍먹해보고 안 되면 파는 식으로 할게. 팬들하고 기가 막힌 타협이 된 거죠. 아르테타 입장에서 이런 카드가 필요하니까 데려온 건데, 팬들은 또 이거 지겨워할 수도 있고 가성비 얘기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선수가 또 많이 쌓여있게 되면은 잉여로 만약에 그럼 처분하기 골치 아파진단 말이지. 임대료로 찍먹을 해버리는 거니까 기가 막힙니다. 상황을 잘 이용했고 가성비로도 훌륭하고, 마르틴 수비맨디 파티의 대치자죠. 파티 실력 생각하면 이 정도 대체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식중독이었나? 뭐 실제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거 몸살이었나?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뉴 상대로 레귤러한 값의 경기력을 보여준 거 보면은 이미 거기서 증명이 됐다 생각해요. 아스날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난 얘라 생각하거든요. 얘를 결국 빼왔습니다. 좋은 영입 맞죠? 얘보다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더 이상적인 영입이나 좋은 영입을 내놓아라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나는 사실 못 내놓을 거라 생각해요. 이번 시즌 6번 탑 타깃이었어요. 냉정하게 잘 데려왔습니다. 조금 단신이라고 맞나? 181이면 그렇게 단신도 아니긴 한데, 어쨌든 신장이 조금 큰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합을 되게 잘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얘는 개인적으로 주노비 비켈의 이상향이라고 보시는 게, 등지고 딱딱 씨발 딱딱을 졸라 잘해요. 얘 진짜 보잖아요. 그냥 그 과학 원리가 이해가 됨. 얘를 보면은 나는 느꼈던 체감이, 계속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를 기점으로 두고 빵대기를 뒤로 빼요. 이렇게 그냥 얘를 상대를 밀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를 기점으로 돌아버리는데, 원심력, 구심력? 얘를 보면 이해가 돼. 원심력, 구심력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잘합니다. 빌드업 퀄리티, 패스 퀄리티는 뭐 당연히 좋고, 근데 가장 이 선수의 스타일리시한 특이점을 집으라면 그건 것 같아. 나는 방금 말했던 등지고 딱딱 씨발 딱딱이 가장 스타일리시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오뚜기야, 오뚜기. 하트만이 누구였지? 첼시랑 이렇게 떴었다고? 잠깐만, 일단 넘어갈게요. 저런 애가 있었나? 25등 돈나룸마 2,590만 파운드. 계약 기간 5년. 과리디올라가 도박을 걸었죠. 빌드업에
장점이 있지 않은 선수가 과르디올라의 팀에 넘버원 골리로 오게 된 건데 되게 기념비적인 소비라고 보여지고요. 과르디올라가 아릴날 전에 에데르송을 보고 경악을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가기도 하는구나. 이걸 또 체감을 할 수가 있고, 과연 본분을 잘하는 키퍼가 맨시티에서는 어떨지, 과르디올라의 팀에서 어떨지 이거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돈나룸마가 발밑이 그렇게 처참하진 않아요. 레귤러한 값은 자랑한다 생각하거든요. 단지 에데르송이나 그 전에 있었던 키퍼들에 비해서는 발밑이 아쉬운 편인 거라는 거지. 뭐 발데스나 브라보보다는 그냥 레귤러한데 세이브 쪽에 확실한 장점이 빼어나게 있다, 이 정도. 어쨌든 굉장히 역사적인 픽이 됐는데 지켜보죠. 근데 나는 솔직히 돈나룸마 시티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모델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어비를 높게 보고 데려온 픽, 세시코나 케르케즈 같은 류의 영입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근거 있는 영입이라 생각함. 플로리안 비르츠 레버쿠젠에서 리버풀로이죠. 이거 왜 이렇게 순위가 낮죠? 24등. 나는 이게 진짜 기념비적이라고 보는 게, 이거가 여러분, 얘가 영입이 망한다 하더라도 나 이거 진짜 큰 건이라고 보는 게, 2025년 탑 타겟이 누구냐라고 딱 내놓잖아요. 그럼 비르츠야. 그 탑 타겟이 어느 클럽으로 갔는지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냥 그 클럽의 이상을 설명해 줘 버리는 그런 거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채팅창에도 나와 있는데, 난 이거 영입이 이삭 스노우볼을 했다 생각해요. 진짜로 이런 애가 가버리니까 리버풀의 위상이 올라가 버리면서 와, 저기 가볼까 이런 생각이 더 들어버리는 거지. 비르츠라는 건이 나는 더브라이너급의 선수를 데려왔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얘가 망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리버풀의 위상을 올려주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되게 기념비적인 영입이라 생각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얘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는 그나마 앞으로 사람들이 걸 수 있는 12 중 1부에 불과하다 보여지고, 얘는 앞으로 가서 잘할 거예요, 무조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예정도 되는 어빌이 망하기 쉽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을 봤던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멘트라 생각하고, 얘는 안 망해요, 웬만해선. 진짜 뭐 갑자기 뭐 십자인데 문제 터지는 거 아닌 이상 웬만해서 안 망할 것 같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적은 걸로 까이곤 하는데 언제부터 8번이 공격 포인트로 까이는지 모르겠음. 솔직히 지금 리버풀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공격 포인트를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더미런으로 좀 많은 재미를 보고 있고, 실제로도 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난 갈릴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정도의 적응은 충분히 해낼 만한 재능이라고 보고 아마 곧 있으면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슬 보니까 스탯 생산 잘할 것 같던데요? 잘 보이던데? 혹시 아스날전 후반전에 잘했어요. 발리 슈팅 보고 깜짝 놀랐잖아. 얘 약발 진짜 못 쓰거든요, 비르츠? 왼발 발리로 갑자기 구석 꽂아버리길래 놀랬어. 라야가 못 먹어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봐요. 진짜 너무 좋았어 그거. 예레미 피노 BRL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로 3천만 유로에 갑자기 가버린다 그래 놀랬는데, 애초에 에제를 팰리스가 판다고 했을 때 대체 누구로 데려올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만 했는데, 거기서 피노? 요즘 뭐 실적이 좀 아쉬웠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거든요. 진짜로 너무 잘 데려왔다 생각함. 솔직히 이거보다 팰리스가 더 취향이 좋은 수가 없었다 생각해요. 피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완벽하게 측면에 부합되는 자원도 아니고, 완벽하게 넘버10에 부합되는 자원도 아니고, 10번과 측면 그 어느 사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크리스탈 팰리스 게임 모델에도 잘 어울린다고 보여지고,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잘 데려온 것 같아요. 제레미 프림퐁, 저는 이 건에 관해서는 솔직히 조금 아쉽다고 보여지는 게, 금액적인 부분 말고는 아직까지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얘가 잘하는 선수라 생각해. 얘 플러크도 아니고 바스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리버풀이 정확하게는 얘한테 어울리는 역할을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진 그러기 힘들다고 보여져. 금액적인 부분에서 왜 메리트가 있냐면, 이게 3,500만 유로를 3년 할부로 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3,500만 유로가 바이아웃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불고조로 가져가도 아무런 불만이 없다라고 레버커진 쪽에서 합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데려온 게 크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살라랑 궁합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아직까지 들진 않아요. 저는 궁합이 좋게 가져갈 거면 얘를 계속 측면 쪽에 배치를 해놔야 돼요. 오른쪽 터치라인에 계속 올려보내야 됩니다. 계속. 근데 그럴 만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고, 근데 홈그로운이 되긴 하지. 그치? 리버풀 입장에서 홈그로운이 되기 때문에 좋은 영입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건 있어요. 결국에는 프림퐁이랑 캐리케처를 데려왔고, 얘네 둘한테 맞는 세팅을 가져가야 되는 게 숙제로 남았다. 이거는 부정 못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그건 있어요. 기존 플랜 A를 바꿔야 되는 영입을 조금 기피해야 된다 생각함. 완벽한 팀일수록. 내 주관적인 시선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기존의 리버풀의 틀을 바꿔야 되니까. 애초에 너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슬롯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영입이면은 부정을 못할 것 같다. 실제로도 짧긴 하지만 공식 경기에서 나왔던 실적이 아쉽긴 했으니까. 근데 너무 짧긴 해요. 크리스탈 팰리스전이랑 본머스전이 끝이라서. 근데 그건 있어요. 제레미 프림퐁이 전혀 나는 어빌이 모자란 선수라고 전혀 생각 안 해요. 정말로. 잘해요. 잘한 선수 맞거든요. 근데 리버풀하고의 부합성 면에서 좀 의문이 들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성비 면에서는 진짜 기가 막힌다. 이 정도 퀄리티 되는 라이트백을 3년 분할 구조로 사온다는 게 진짜 말 안 되는 거거든요. 가성비 면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에베레치 해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아스날로. 아스날 입장에서 데려온 영입 중에서 그나마 측면에 관한 레프트 윙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해줄 수 있는 영입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베르츠 외에도 왼쪽 메잘라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공격적인 카드를 내세울 때 3미들에서 왼쪽 메잘라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아니면 외대고려 말고 다른 카드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다양성 추구, 아스날의 플랜이 에제 하나 영입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추구가 되는데, 왼쪽 윙에서도 에제를 썼을 때 키 퀄리티를 재미가 볼 수가 있고, 넘버 10으로 에제를 썼을 때에도 우측면 지향적인 동선을 가져가는 외대고로랑 다르게 좌측면 지향적인 동선을 가져갈 수 있는 에제가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동선을 확실히 구사해 볼 수가 있어서 되게 좋은 명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그 내에서도 확실하게 입증이 된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콜로무아니 이거 임대료 얼마냐? 잠깐만. 이게 500만 유로 그렇죠. 임대료 개싸고 완전 영입 옵션 없고요. 진짜 토트넘이 PSG 상대로 합상 개 잘했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미친 게 PSG가 애초에 이번 여름 내내 계속 고집해왔던 게 선 임대 후 영입 옵션으로 5천만 유로인가 4천만 유로인가 이 정도 가격을 고집했었어. 근데 이거를 단순 임대를 끊어버리는 게 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주급이 높다 한들 PSG의 스탠스를 바꾼 거니까. 그래서 이 이적에 관한 내막이 많이 궁금해지고 아직까지는 이적 옵션이 없는 게 정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 지금 히샬리송 폼이 불안하고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지표가 아니긴 하죠. 초반에 잘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솔랑케 부상이 좀 길어지니까 확보해두는 카드로서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여짐. 토트넘 이번 시즌 이적 시장 되게 훌륭하다고 봐요. 근데 이 무한이가 그럼 어째서 이렇게 나오게 됐냐. 근데 PSG에서는 자리가 없었고요. 그리고 유벤투스는 딜을 질질 끌었다고 합니다. 너무 끌어가지고 PSG 입장에서 딱 단칼에 잘라버렸다고 해요. 단칼도 아니긴 해. 사실 오랫동안 기다려주다가 계속 끌리니까 개빡쳐가고 끊어버린 거거든요. 무한이가 유벤투스로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블라우비치가 팔렸어야 됐다. 유벤투스가 돈을 맞추는데 적극성이 좀 이상했다 해가지고 못 가게 된 것 같더라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좋은 영입. 레인저러스 이번 시즌 신입생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봐도 무방한 실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갑자기 브라이튼전을 보고 약간 싸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의심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얘 진짜 잘할 거예요. 얘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노렸던 애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밀란 쪽에서 남는 걸 더 선호한다 그래갖고 레알 마드리드의 러버콜도 거부했던 애로 알고 있는데 덕배랑 긴도안의 장점들을 잘 섞어놓은 완벽한 대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얘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진짜 얘 스탯 생산도 기가 막힐 거고 애초에 볼란치 라인하고 8번하고 넘버 10하고 다 띄워본 애라서 섀도우 스트라이커까지 싹 다. 그래서 전술적인 활용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뭐 가르디올라는 얘로 인한 고민은 거의 없을 듯? 내 생각에? 다른 애들에 관한 고민이 엄청 많을 거라서 축잘잘 진짜 그거 한 단어로 설명이 가능해요. 정말 너무 가성비로 샀어요 진짜. 이 정도 실력을 이 정도 가격? 이게 가성비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 정말.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니 크로스보다는 진짜 볼음반에도 능하고 그러니까 장점이 너무 많아요. 설명하자면 중거리 되지 키패스 되지 백힐처럼 막 볼 예술적으로 돌려다가지고 연계를 해놓는 그런 순발력도 좋지. 키아랑 두스버리얼 첼시 입장에서는 잘 팔았고요. 그나마 좀 약간 손해가 있긴 하지만 에버튼 입장에서 환상적이다. 왜냐면은 로우 블럭 싸움을 많이 가져가는 하위권 팀일수록 다양한 포지션, 특히 수비지의 다양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5-4-1이나 4-5-1 대형을 가져가서 버스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미들블럭에서의 전방 압박을 조금 가져가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두스버리올은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사이드윙,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다 돼요. 그래서 이 미친 멀티 능력 때문에 에버튼의 게임 모델이 너무 잘 맞아. 모에스가 하고자 하는 축구에 너무 잘 맞아요. 정말. 그래서 일단은 딱 데려간다 그랬을 때 잘 데려간다.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이런 능력들 이것 때문에 심지어 지금 두스버리얼 에버튼 가서 괜찮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론상으로도 부합되는 쪽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에버튼 입장에서 정말 근거 있게 잘 사간 것 같아요. 에버튼은 첼시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를 윙포워드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클럽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잘 쓰십시오. 안톤 슈어 근데 진짜 평가하고 싶은데 내가 이번 시즌 리그 경기를 본 게 없어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네요. 제가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그 레프트 풀백 아니에요? 얘 괜찮게 하던데 웨스트햄에서 나쁘지 않던데 잘 데려간 것 같아요. 얘가 에메르송 밀어내고 들어온 애로 알고 있는데 첼시랑 경기할 때 얘가 좀 그나마 눈에 띄었던 것 같음. 그나마. 와 근데 또 체코 리그구나. 이게 그 각 클럽마다 스카우팅을 돌리는 특이한 리그가 있거든요. 브랜트포드가 덴마크였고 웨스트햄이 체코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신기할 정도로 그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내가 바로 생각이 안 난다만 어쨌든 그 중 하나가 이제 지금 디오프인 것 같죠. 플로렌티노 루이스 얘는 FM 본자인데 얘도 멀리로 갔네요. 1년 임대구나. 나이가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프리미어리그 도전을 해보는 건가? 이번 기회가 온 김에 10상등 사비 시몬스
정말 기념비적인 소비라고 보여지는 거든. 그러니까 잘 데려왔다가 아니라 와 토트넘 이제 이런 짓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지금 얘가 가질 수 있는 주급이 20만 파운드라는 것도 그것도 토트넘에서 20만 파운드를 얻는다는 거 너무 놀랍고 거기에 더불어서 저 이정료 과감하게 딱 질러버렸죠. 이것도 빅사이닝으로서 리스펙을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얘가 망하게 된다 하면은 진짜 큰일 나긴 할 겁니다. 음돈벨레 스노우볼급으로 진짜 큰일 나긴 하겠지만 그런 선수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질렀다는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토트넘의 운명의 추를 많이 판단할 만한 중요한 영입 중 하나가 이게 될 거예요. 정말 나이 어린데 급여 높고 금액이 꽤 되기 때문에 게다가 토트넘 입장에서도 7번을 부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이라는 거를 시사해주듯이 되게 중요한 건이 됐는데 얘는 진짜 성공해야만 해요. 토트넘 입장에서 얘보다 더 좋은 매물이 없었거든. 토트넘은 이거 실패하면 나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만 하다고 봐. 이 정도 퀄리티 선수가 온 건데. 카일 버커 맨시티에서 벌리르죠. 500만 파운드 계약기간 2년. 이번에 보니까 벌리에서 무난하시던데. 사실 뭐 크게 많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평가하기 좀 이르긴 하겠다만 근데 벌리 입장에서는 워커같이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오는 선수들 데려가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는 승격팀들이 밟아가는 되게 흔한 절차 중 하나라서 그냥 나빼드 12등까지 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인가? 근데 워커가 리더십이 되게 좋고 벌리처럼 어린애들이 많이 수혈됐을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로 되게 좋긴 할 거예요. 워커 리더십은 맨시티에서도 되게 리스펙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경험도 엄청 많고 워커보다 경험 많은 선수가 어딨어요. 프리미어리그 라이트백 중에서 전설적인 선수인데 그런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게 아닌가. 벌리같이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은 와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거 중심을 잡아주는 첼시한테 티아고 실바 같은 선수가 워커가 아닐까. 그아니스사카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썬더랜드로 저 이거 진짜 개잘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나 레버쿠젠에서의 자카 진짜 곱게 봤거든요. 성장 진짜 많이 했고 얘보다 빌드업 퀄리티 좋은 볼란치 그중에 왼발 유럽에 진짜 거의 없다 봅니다. 개잘해요. 진짜로. 근데 이런 카드를 썬더랜드가 집었다? 와 이건 진짜 예술. 얘는 지금 진짜 말년에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한 노망주라고 하냐 이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기만 성형이라고 하기는 사실 메덴글라트바 시절부터 핫했었고 그래서 대기만 성형까지는 아니긴 한데 전성기가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이런 선수를 지금 썬더랜드가 데려왔는데 썬더랜드는 지금 잔류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재가 제일 중요해. 현재가 제일 중요한 영입에 가장 알맞는 선수가 자카라 생각해요. 진짜 노릴 수 있는 최선의 최선. 기가 막혔습니다. 가성비도 솔직히 괜찮은 것 같고 죽어도 잔류하겠다는 의지죠. 그쵸?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생존을 할 수 있는 카드 중에 제일 이상적인 카드가 자카다.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잔뼈가 굵잖아. 지가 사고를 많이 쳐봐서 알아요. 알 겁니다 아마도. 켈러 리버풀에서 브랜트포드 저 이거 생각보다 가격 싸서 놀랬습니다. 나 진짜 켈러 한 2,500만 파운드쯤 할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단 싸더라고. 그래 켈러 정도 퀄리티면은 더 높은 그 수준에서 노릴 수 있다고 봤는데 브랜트포드가 이걸 체감한 것도 신기함. 브랜트포드 입장에서 지금 냉정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노릴 수 있는 키퍼 매물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이거 아니었을까요? 이거보다 좋은 퀄리티 절대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진짜 개꿀 매물이죠 사실. 서브 키퍼를 데려왔는데 업그레이드라는 칭호가 붙게 됨. 심지어 마크 플래컨이 뭐 브랜트포드에서 못했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제 기억상 심지어 저 가격에 와 이거는 진짜 브랜트포드 영입 너무 잘했지. 라르센 울브스가 이번에 데려왔죠. 지난 시즌 임대가 워낙 성공적으로 끝났고 예정된 수순대로 영입이 됐는데 솔직히 라르센은 개인적으로 좀 취업 사기가 아닌가 좀 불쌍할 지경이야. 이게 울프스 입장에서 진짜 귀할 거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겠지만 얘 입장에서는 씨발 아이누리 나가고 쿠냐 나간 다음에 쿠냐를 5등분 때려가지고 그 이적료로 지금 5명 사갔는데 아 진짜 개불쌍하긴 해요. 라르센 난 솔직히 잘한다고 보긴 하거든. 작년하고 팀이 너무 달라. 거래 가치에 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잘 데려온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라르센이 좀 불쌍해집니다. 빅토르 요케레스 스포르팅에서 아스날로 이적했죠. 6,200만 파운드. 사실 이 선수 애초에 나왔던 금액 생각하면은 감가 잘 때렸고 아스날이 그래도 와 이거를 완고하게 지켜내가지고 이 스탠스를 결국 데려왔네?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긍정적으로 볼만한 건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세시코랑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진짜 어빌 보고 데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스날의 게임 모델이 얘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시코랑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함 나는 진짜. 그러니까 아스날이 많이 취하는 전술 스탠스랑 얘가 맞는지 모르겠고 실제로도 경기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동선을 못 잡아. 동료하고 합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르티넬리가 커딩을 하는 타이밍에서는 얘가 밖으로 빠져 돌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별로 안 맞아요. 더미런 퀄리티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물론 이건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계속 푸시 멘트를 뱉는 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어쨌든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와 전술 이해도가 이 정도인가? 좀 실망스러웠음 개인적으로. 근데 그건 있어요. 유케레스를 만약에 마라톤 선수로 보고 데려왔다. 더미런 전문으로 계속 뛰기만 시킬 거다. 전방 압박 머신이나 그런 거라면 잘 데려왔습니다. 진짜로. 얘만큼 체력 좋은 스트라이커 별로 없거든요.
진짜 미친놈인데 텐션 유지도 잘 되고. 근데 그 정도 퀄리티 기대하고 들어온 거 아니잖아. 얘는 스탯 생산을 해야 돼요. 지난 시즌 스포르팅에서 몇 골을 넣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혹평이 맞다고는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리그 극초반이라서 뭐 그나마 좀 보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잭 그릴리시, 와 박수. 진짜 에버튼 이번 시즌 기가 막힌 소비 중 하나. 뭐 에버튼 듀스버레를 잘 데려왔고, 그 다음에 저기 타일러 디블린 잘 데려왔고 뭐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가장 환상적인 영입, 제 임대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적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와, 사람들이 계속 얘는 중하위권 에이스가 맞아 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이 에버튼에서의 임대 실적도 그렇고 아스톤빌라에서의 실적도 그렇고 그것 때문인데, 이게 진짜 주급도 개 높고 에버튼 입장에서 약간 호구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도. 야, 임대치고 개 비싼데 이거 말 되는 거 맞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심지어 이 잭 그릴리시라는 카드가 얼마나 리스크가 심했냐면은 에버튼이 이 새끼 하나 데려오겠다고 워커 영입을 포기했나 그랬어요. 테테 영입도 포기했고. 패터슨이라는 선수가 지금 에버튼 주전 라이트백으로 있는데 얘가 진짜 개 못해요. 그냥 병일신이야. 그 내가 봤던 실적들로 봤을 때는, 심지어 지난 시즌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2군에서도 진짜 개 못했거든요. 패터슨이라는 애가. 근데 그런 애를 주전으로 세울 각오를 하면서 데려온 게 잭 그릴리시예요. 라이트백 보강을 포기하면서.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럼 이게 진짜 개미친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가성비도 떨어지는 영입이었던 건데, 이 모든 평가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게 지금 이 임대건이에요. 진짜 미쳤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그 활약상에 따라서 이 평가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슈퍼크랙 잭 그릴리시. 에버튼이 2경기 연속 2어시를 기록한 선수가 21세기 처음일걸요? 그 정도로 신기한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그 중에 2개의 어시는 탑승이긴 해. 버스 탄 거긴 해. 슈고 에키티케, 리버풀. 현대적인 스트라이커죠, 사실. 가성비 면에서 말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저도 오버페이라고 보긴 하지만, 와서 지금 2골 1어시 기록하고 있죠. 너무 잘하고 있고. 게임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얘를 막을 수 있는 건 오직 그겁니다. 신체적인 단점. 뭔 말이냐? 스태미너. 경기 90분을 소화할 때 그 체력 분배가 많이 아쉽다는 점 하고, 시즌을 치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주전 선수로 1군 퀄리티에서 갈려본 적도 없고, 심지어 국대 병행을 해본 적도 없어요, 주전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놓였거든요. 마침 셰르키가 탈락을 함으로써 대체 발탁이 돼서 얘가 들어갔고, 1군으로서 계속 뛰어야 될 운명에 처했었다가 지금 이삭이 들어와서 겨우 출전 시간 분배가 가능해진 상황인데, 만약에 이삭이 안 왔잖아요? 얘 분명히 문제 생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로테이션으로 뛰면서 체력을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지, 바로 지금 닭주전으로 뛰면서 이 프리미어리그 일정 감당 못해요. 분데스리가 쪽의 공격수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그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이번에 이삭 영입에 관해서 필사적으로 나서야 됐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고, 어쨌든 아직까지 실적은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단점마저도 이삭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드러나는 단점인 건데, 결국 이삭이 왔습니다. 알렉산더 이삭,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했고, 프리미어리그 클럽 레코드죠, 얘가. 굳이 실력에 관해서 가히 말할 필요가 없고 존나 잘하는데, 리버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지난 3시즌간 입증이 됐고, 심지어 지난 2시즌 동안 20골을 넣었었죠. 리그 이상을 넣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완성형 포워드적인 면모, 이게 터치라인에서 볼 잡고 뛰어도 전혀 존재감 안 죽고요. 진짜 지 롤모델이 왜 앙리인지가 딱 보이거든요. 축구 개 잘합니다. 이삭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납득될걸요, 정말. 물론 얘가 좀 부상 이슈가 좀 있긴 하겠다만, 뭐 부상 이슈가 그렇게 엄청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벽 컴플리티드 포워드. 저는 진지하게 얘가 엘링 홀란보다 골 더 많이 넣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리버풀에서. 그래서 홀삭대전 한번 기대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게임 모델에도 가장 부합성이 좋고요. 앙리 기록을 한번 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나는 이상이 진짜 이거 망하면 너무 신기할 듯. 얘 누구야? 본머스? 케르케스 대체자구나. 레프트 풀백. 내가 진짜 본머스 경기를 지금 3경기인가 봤는데 얘 기억 안 나는 거 보면 아직까지 존재감 별로 없나 봐요. 근데 왜 이게 기억이 안 나지? 나 지금 계속 본머스 수비라인 쪽 까먹고 있거든요. 사실 그 윗선에서 감탄할 요소가 많아서 그런가? 근데 얘도 딱히 본머스 쪽 빌더 퀄리티 하자 없었던 거 보면은 잘하는 거 같죠, 확실히. 셰르키가 3등이구나. 와, 3등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게 잘 데려온 거 맞아요. 이정료가 낮은 건 맞는데, 와 근데 그 정도로 막 이렇게 고평가될 딜인가? 솔직히 이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구사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은 건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긴 하나, 근데 결국에는 이 어비를 봐야 되거든요. 가격 대비 어빌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평가 요소긴 하지만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서. 근데 잘 데려온 거 맞긴 하지만 내 말은 그거야. 3등일 이유는 모르겠다. 이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타방 밀리아 솔직히 이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정말 07년생 치고 너무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2등급인가?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순위를 만든 사람이 가격 대비 성능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2등에 걸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에스타방 밀리안이 좀 억가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 대중들한테 평가 절하를 당하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잘해요. 개 잘해요.
얘 진짜 그 거품 유망주나 이렇게 막 언젠가 망하겠지. 또 브라질 리그 이 새끼들 뭐 처음 보냐 원투데이냐 이런 식으로 말할 애가 아니야. 잘해요. 잘하긴 잘하는데 근데 솔직히 2등 정도까지인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한 10몇 등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인 거지. 2등은 좀 놀랍긴 하네. 1등 누구니? 팔리냐구나. 아 진짜 나 토트넘 팬들 내 멘트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 진짜 팔리냐 전부터 계속 말했죠. 이거 지금 생색 좀 내자. 네, 토트넘 하스퍼 지금 질 수 있는 수중에서 최선의 수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1등으로 표기돼서 이렇게 뭐 떳떳하게 말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난 진짜 팔리냐 잘 들었다 생각해요. 아니 1년 망했다 하더라도 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지표가 어느 정도인데 토트넘 하스퍼 지금 삼선 매몰 다 마른 상황에서 이 정도 데려온 거면 진짜 합당하죠? 가성비적으로도 그냥 아닌 말고가 가능한 상황인데 얘 말고 누굴 사와 그러면 대체 대답이 안 돼요. 그 말은 즉 이 딜은 실패한다 하더라도 반박이 불가능한 판단이다. 이 소리야. 근거 있는 실패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팔리냐 딜이 그래도 잘 내려오긴 했어요. 나 이거 극상위권 먹을만 하다 생각해요. 아직까진 토트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였습니다. 제 생각엔. 근데 1등까지는 모르겠다. 글쓴이의 견해가 가격 대비 성능을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이렇게 순위가 날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 봤는데요. 재밌었고요. 아, 나 1등 뽑아보라고요? 나 이삭이요. 이삭이 왜냐면 협상 난이도도 진짜 개빡셌고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팩이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구단의 위상까지 올렸고, 가격 대비 성능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제일 어려웠던 딜이었는데 성사시킨 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난 이삭인 것 같습니다. 이삭이 그냥 1등. 비르츠 건 같은 경우에는 넝쿨째 굴러온 당신 느낌이야. 너 갑자기 여기 온다고? 이 느낌인데, 이삭은요, 리버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이적이에요. 정말. 비르츠 건 같은 경우에는 비르츠가 선택을 한 이적이라서, 나 솔직히 그런 건들을 좀 저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쿠냐랑 은베보 같은 건도 솔직히 약간 저평가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그 선수가 그 구단을 간택해버리면 너무 쉬워져요, 상황이. 그래서 그 이적 협상 능력에 관해서 조금 평가하기 애매해진다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이삭은. 그래서 나는 이삭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레츠는 이 선수가 냉정하게 바이언을 지가 생각하는 후보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에 리버풀을 가기 수월해진 거지. 리버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양이 이삭보단 적다 생각함. NFS를 뚫어낸 건이고요. 이번 이적 시장에서 저는 항상 4대 키워드를 밀고 있는 게 NFS, 태업, 신사협정, 그리고 이제 대체자거든요. 이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게 이삭이야. 내가 아무리 이적 시장을 종합으로 묶어서 본다 하더라도요. 내가 솔직히 이적 시장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쓴 스트리머는 맞잖아. 이 빅데이터에 의해서는 네 가지로 추격이 돼요. 이 키워드가. 근데 이 네 가지에 가장 다 해당되는 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삭을 이번 시즌 여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어렵고 순위가 높게 랭크가 될 만한 이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삭이 맞다 생각해요. 이건 이번 시즌 이적 시장을 많이 팔로우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만한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가성비 1등은 켈러가 맞다 생각하는데 아니다. 프림퐁 1등인 것 같아요. 퀄리티며 가격이며 지불 구조며 프림퐁은 진짜 싸서 데려온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납득 안 돼요. 어떤 플랜에서 어떻게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갔지?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냉정하게 소보슬라이가 더 잘하거든요? 그 풀백을? 지금 모델에서 델랍도 정말 가성비 많이 고려할 만하긴 하지만 프림퐁이 지불 구조가 더 좋아요. 프림퐁 3분할이거든? 델랍 2분할이야. 델랍 2천만 파운드 선입금한 다음에 1천만 파운드 지불해야 돼요. 세론 10억 껴있고. 근데 프림퐁은 3분할이에요. 델랍도 진짜 가성비 좋긴 한데 내 델랍도 지금 생각을 해보다가 아 이건 프림퐁이다 이 생각했어요. 가성비 최악이 셰시코냐고요? 아직까진 비르츠지. 아직까진 비르츠가 가성비 최악 맞죠. 셰시코는 지금 뭐 출전 시간 얼마나 제공받았다고. 비르츠는 지금 출전 시간이 진짜 많이 제공됐어요. 4경기 연속 선발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가성비적인 면에서는 가장 최악은 맞지. 기튼스도 가성비 면에서 진짜 아쉬운 편이고요 지금. 근데 뭐 앞으로 본인이 떨쳐내야 될 그런 것들이고.